XSFM입니다. I, D, W, K 이번 주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자국의 125대 왕 아키히토의 생전 퇴위를 정부가 수락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저 나라의 군주는 무슨 이유로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을까요? 그리고 그 자리를 내려놓는 것은 일본의 정치에, 일본의 국민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기에 우리는 이렇게 많은 외신을 통해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걸까요? 2016년 9월 둘째 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지금까지도 왕이 있는 현대 국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입헌 군주의 의미와 쓰임새를 알아봅니다. 디젤 차도 잡아보고 고등어도 잡아보고 공장을 막 굴리는 기업들도 탓해보지만 절대 피할 수 없는 중국 먼지에 뒤덮여 있는 한반도에 한강 시야 앞이 거의 보이지 않는 윤세민 기자 표현에 의하면 사일런트 힐 같은 한강을 등지고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191회 순서입니다. XSFM의 책임 프로듀서 UMC입니다. 윤세민 기자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네. 요 며칠 막 제보 메일도 알려주시고 제보를 굳이 뭐하러 해주십니까? 경찰이 구속을 시켰으면 저희가 알 텐데요. 청담동 주식 부자라 불리는 인물 모 씨.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녹음하는 기준으로 오늘부로 긴급 구속이 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알기 싫다 115회에 등장하는 소위 소금쟁이, 무리를 걷는 투자자, 유사투자 자문업자. 그 양반은 이 양반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입니다. 그분은 지금 잘 계세요. 그때 형이 어떻게 지금은 나왔었죠? 어디서 형 안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분이 구속이 됐던 이유는 모 술집에서 네, 맥주병을 종업원에게 휘둘렀기 때문이죠. 네. 유사투자 자문업 때문에 잡힌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현재 나와서 얼마나 잘 지내냐?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같은 포털에 뉴스를 보신다. 그럼 뉴스줄 말고 그 위에 나와 있는 큰 광고에 나와 계세요. 아, 정말요? 네. 굉장히 잘 지내시네요.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지금 이 청담동 주식 부자라는 모 인물의 뒤를 캐기 시작한 지가 이제 한 2달쯤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자문이라든가. 보통은 이제 유사투자 자문업은 현재까지는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유사 수신행위나 부정거래 같은 것들은 잡을 수 있어요. 그것들 잡아내려고 금감원이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타입이죠. 장외 주식 종목을 홍보를 한 다음에 시세가 오르면 자기가 매도를 해버리는. 혹은 이제 홍보한 주식을 동생 명의로 돼 있는 차명 계좌가 잡혀 있는 회사로 거래를 해서 판다던가 하는. 저야 주식을 잘 알진 못하니까 그게 얼마나 많이 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처럼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는데 그냥 그렇구나. 다른 시사 프로와 저희의 다른 점이죠. 이런 부분까지 전문가인 척하진 않습니다. 정말 모르거든요. 심지어는 이 네이처 리퍼블릭이 곧 없어질 것이다. 주식 거래도 힘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미 아는 상태에서 회원들에게 추천한 경력도 있다고 하죠. 이 양반이 이제 덜미가 잡히게 된 것은 많은 청취자 여러분 혹은 이제 한국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온라인에서 찌질대다가 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여느 때처럼 이제 허언증을 즐기고 있다가 모 회계사 분이 이거는 너무 다 거짓말 같다. 회사가 1조 가치라고 떠드는데 금감원 전자공시에 조회가 안 되는 건 말이 안 된다. 자산이 120억 이상이면은 이제 감사 대상도 되게 돼 있는데 이런 회사의 실체가 검색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때부터 이제 승질을 막 길길이 냅니다. 키워를 시작을 해요. 차명 계좌를 가지고 있던 동생까지. 차명 계좌의 주인, 본명 계좌죠, 이제 자기한테. 동생도 이제 붙어가지고 열심히 싸웁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냥 띠꺼웠는지 처음에는. 그냥 띠꺼웠다는 이유로 일배가 나서요. 정의의 사도. 네. 그리고 또 다른 커뮤니티에 비해 일배 쪽에 주식 투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쪽은 돈에 관심 있는 데 쓰시는 분들이 뭐 많으니까. 다들 뭐 돈에 관심, 뽐뿌 돈에 관심 없습니까? 아, 그렇죠. 돈이 없어 그렇지? 그렇죠. 그 펌프는 없는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많고요. 하여간 애초에 일베의 탄생이 주겔과 관련이 있죠. 네 고수 주겔러들이 거기 붙어 있잖아요. 고수 주겔 보수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 양반들이 이제 이 청담동 주식부자라는 사람을 탈탈 털기 시작한 거예요. 거의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복습삼아 들여다보니까 화력이 타지뇨 수준이었어요. 간만에 털었네요. 네. 요즘에는 이렇게 터는 일이 좀 드물었었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는. 간만에 자원한 대군이 몰려들어서 탈탈탈 텁니다. 학력부터 해서 SNS의 허언을 모두 분석을 하고 자산 규모에 대해서도 분석하다 말고 댓글에서 이제 그 영감이 등장하잖아요. 네. 명의가 지 거가 아닐 텐데 뭘 이라는 댓글이 등장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명의도 텁니다. 아. 다 털려요. 그리하여 금감원 아마도 금감원 중에 또 일베러가 일개이가 하나 있지 않았나? 아니면은 금감원이 이미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수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잠깐만 기다려봐. 일베에 가보자. 진행 중이야. 아 눈팅. 잠깐만 기다려봐. 그리하여 이제 그 네티즌들에 의해 붙들려서 현재는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죠? 녹음 기준으로 오늘 이제 구속이 된 상태라고요. 자본시장법 위반 정도가 들어가는데 네. 일단은 이런 사람에게 피해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기 문제를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런 유사투자 자문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제 텍스트북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네. 각서를 받는다거나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더 하면은 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든가 뭐 이런 걸 미리 사인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떻게든 빠져나갈 장치를 좀 마련해놓고 이런 간 큰 짓을 했을 텐데, 예. 이런 비슷한 경우를 많이 보아왔는데요. 일단 걱정되는 건 실정법에 저촉되는 경우가 정말이지 그렇게 많지 않을까봐. 네. 그리고 재기할까봐. 재기는 사실 많이 하겠죠. 봤는데요. 재기할까봐. 네. 예, 다시 일어설까봐. 걱정입니다. 115에서 들었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였거든요. 그냥 부자고 돈 자랑하는 어떤 젊은 사람이 있다길래 그는 TV, 특히 요즘은 없어졌나요? 화성인 바이러스에서 네. 너무 좋은 소재가 됩니다. 예, 사람들이 약간 이제 치통을 앓는 듯한 고약한 느낌을 가지고 TV를 쳐다보고 채널을 안 돌리게 되죠. 그런 사람이 등장하면. 그렇죠. 예. 리모컨의 채널 부분에 엄지손가락을 댄 채로 계속 보게 되죠. 아씨 이러면서 부가티 이러면서 네. 보게 됩니다. 부가티 베이런을 소개해주는 TV 프로그램도 부가티 베이런을 그렇게 오래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냥 본다 이러고 보게 돼요. 그래서 TV는 아무 생각 없이 데리고 옵니다. 네. 비정규직인 작가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실체를 다 파악하는데 수사를 다 할 만큼의 제대로 된 대접을 받고 있지 않잖아요. 방송국이. 그렇죠. 그런 뭐 비용도 지급을 받지 못하고 가장 중요한 건 그럴 시간을 제공받지 못하죠. 그래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음악의 신 시즌2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TV에 나와가지고 돈 자랑을 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확대 재생산 하잖아요. 나 이런 데 나온 사람이다. 검증됐다 이러면서. 네. 일단 그 사람은 잘못을 했다면 잘못이 있을 거고요. 그 외에는 그런 예능 프로에 나오는 갑자기 자수성가한 부자 쳐다보는 데서 끝내시라. 아무리 주식 투자가 다급해도. 네. 이제 투자 오래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서 들을 만한 가장 좋은 교훈은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누구의 말도 믿지 않게 되면 그냥 계속해도 된다. 아. 예. 그 다음에는 손실이 지 책임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억울해하지 않게 된다. 네. 네. 왜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 유명인들을 다 까는 그런 그 패시브 스킬을 가진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아, 근데 그렇죠. 네, 누가 뭐 유명해지면 쟤는 뭐일 거야, 뭐 쟤는 또 뭐였을 거야, 막 이러면서. 저의 노년이네요. 예. 주식 투자에 관해서는 좀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는 것도. 아, 네, 매우 그렇습니다. 네, 돈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굴러다니지 않죠. 네. 도박장에서 누가 내가 돈을 벌게 도와줄 것이다? 그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사람 마음이 약해지면. 네. 예. 이런 사냥꾼들은 많이 여전히 있고, 앞으로 나올 건데, 가장 놀라운 건, 잡혀 들어가도 벌을 안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하네요. 물론, 이 사람이 이제, 이분이 죄가 있으신지 없으신지는 아직 이제 판결에 나와야 아는 부분이지만, 인터넷에서 신나게 이제 키배를 하고 있었어요. 동생도 끼어들어서. 우리가 그럴 때 보면 굉장히 열이 받잖아요. 네. 거기서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이제 손이 부들부들 떨고, 어떻게든 현피를 하고 싶고, 그렇게 막 열이 받아가지고 그런 키배를 몇 날 며칠에 걸쳐서 계속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상황이 점점 자기한테 불리해지기 내가 시작하는 털린다. 거야. 그러다가 경찰에 들이닥친 거예요. 네. 그때의 심정이 좀 궁금하네요. 그건 진짜 그러네요. 네. 잔인하기는. 섭외해보고 싶을 지경입니다. 오. 하나는 예측할 수 있어요. 머리 굴리기를 끝내진 않아요. 그렇겠죠. 예. 네. 살아날 방법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할 거예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드렸습니다. 진짜 수익률이 검증이 되지 않은 유사투자 자문업체의 광고는 기사, TV 프로그램 혹은 포털 탑에 있는 큰 광고의 형태로 오늘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돈하고도 좀 거리가 멀고 돈 얘기 몇 주 동안 했더니 좀 지겨워요. 무서운 얘기 몇 주 동안 했더니 좀 지겹습니다. 세상에 제일 안 무서운 얘기는 뭘까요? 남 얘기고요. 남 얘기 중에 좀 먼 남 얘기, 해외에 있는 사람 얘기, 그리고 해외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나랑 절대 상관없을 사람 얘기, 왕 얘기, 왕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 왕 얘기는 이 왕 얘기란 말이 진짜 왕 얘기군요. 네. 진짜 마음 편한 게 거의 다 죽은 사람이어서 사실 많이 편하잖아요. 네. 근데 오늘 다룰 산왕 얘기, 산왕 얘기. 북산의 산왕이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슬램덩크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우린 일본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다음 내일 이 시간에는 일본 산왕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간만에 여러분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이야기. 이번 주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퓨어체크 베어앤옵스 코스메틱.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어. 데블프 제뉴인 레더 크래프트.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공신보감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럼요.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기억력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식약처로부터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공신보감을 섭취하세요. 당신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공신보감과 함께라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맥주 홉 추출물과 식물성 자연성분이 피부를 편안하고 깨끗하게, 머릿결은 윤기 있고 부드럽게, 아름다운 디자인과 기분 좋은 향기로 나만의 포근한 웰라이프를 연출해보세요. 마뉴팍투라의 수출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체크 또는 마뉴팍투라로 검색하세요. 광고와 생활. 양천구에서 왕처럼 먹고 사는 김상조 엔지니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택배 관련 산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치하하고 있어요? 네. 역시 왕다워요.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각 허브에서 힘들게 일하시고 계시는 상하차 노동자분들과 운송해주시는 기사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리 나중에 돈 벌어서 옥천 FC 같은 걸 만들어야겠어요. 축구라도 하고 노시라고. 네. 저희는 배송기간 연장과 배송요금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그렇습니다. 이거는 담화문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네. 왜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하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소비자가 물건을 가지고 가면 우리는 운송료를 빼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시작이 된 거거든요.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엑세스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로니아진, 퓨어체크, 빅그린 헤어케어, 데볼프 제뉴인 레더 크래프트, 공신보감 등등 엑세스몰에서 판매되는 상품은 이제 몇 시간 뒤 추석 전 배송을 마감합니다. 아, 그러네요. 네. 여러분이 지금 바로 다운로드 하셨다면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추석 배송 마감합니다. 네.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은 이제 그 택배 업체를 쥐어짜거나 오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럴 힘도 없지만. 네. 감사합니다. 예, 왕처럼 요리 잘해 먹고 사는 상황에서 생전 퇴위하지 않을 김상조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왕은 요리를 하지 않는. 근데 이제 뭐 우연일치로 그럴 수 있잖아요. 황실 요리사보다 왕이 요리를 잘할 수도 있잖아요. 세종이 왜 한글을 만들었다고 하는 줄 알아요? 나머지 학자들이 다 X밥이었기 때문이죠. 그 외에 리처드 왕도 워낙 잘 싸우니까 혼자 나가서 막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요리 분야에도 있을 수 있죠. 예. 죄송합니다. 네. 그 누가 사자의 심장을 이식해줘야 돼. 자.
쉬어가는 시간. 영국과 북유럽의 로열 가십. 네, 안녕하세요. 요상스러운 음악과 함께 진행자가 소개해줄 시간도 주지 않고 치어들어오는 홍성갑 왕실 덕진일인입니다. 오프닝을 계속 듣고 있자니까 좀 있으셔서. 네. 그 비정기 출연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자기 시그니처를 가지고 있는 출연자죠. 장난 아니에요. 네. 덜 악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2번 나오는데 오프닝 완전 잘 깔아주고 1년에 2번이라고? 최고 슈퍼스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나의 희망사항이에요. 예. 대체 우리가 지금 요즘 남의 나라 왕 얘기 들을 일은요. 일본 아키히토 이야기밖에 없어요. 네. 아키히토 집안 이야기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그 얘기를 들으면 집권당과 정부와 총리 대신과 그 일왕이 일본 왕이 뭔가 이렇게 그 첨예한 대립구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왜 그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기사가 떴길래 네. 이게 뭔가 중요한 일인가 싶어가지고 클릭해서 읽어보다가 당최 모르는 소리만 네, 나와요. 모르는 소리고 너무 어려운 소리여서 그냥 닫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말 몇 개 더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문장에 한 문장에 들으면 진짜 딴 세상 얘기 듣는 것 같잖아. 네. 예. 그 문제를 설명을 해주는 데는 역시 덕질인이 제격이다. 예. 덕질인이 출동을 했는데 덕질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역시 덕질인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덕질인 말고 우리 왕실 덕질인의 특징이 있어요. 네. 사람들이 지보다 뭘 모르는 줄 알아요. 멍청해가지고. 그래서 의무감이 있어요. 예, 역시 이 얘기를 하려면 사람들이 왕실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 말이나 해보게 하겠습니다. 요즘 예. 아무 말 대잔치가 여기저기서 일어나네요. 그렇습니다. 아무 말 왕 홍성갑 왕실 덕질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의 꽤 많은 네. 덕질 리스트 중에서, 네. 분야 중에서, 왕덕질. 하필이면 왕실도 있긴 합니다. 왜 그래요? 나는 철도 덕후보다 더 이해 안 가요. 그 시작은 한 작년 총가쯤에 네. 어떤 기사였는지도 기억 안 나는데 어떤 기사에 댓글을 보다가 나왔어요. 아, 그래요? 그 댓글은 굉장히 어떤 어르신께서 작성하신 것 같았는데 기사 내용이 기억이 안 나지만 대충 박근혜 대통령을 왕이라고 칭한다든가 여왕이라고 놀린다든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밑에다가 이 무식한 것들아 유럽은 대부분 다 전제 왕정이다. 이런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과거에서 댓글을. 그래서 타임머신은 있을 수도 있어요. 좀 이렇게 멍해져가지고. 과거에 네이버가 있다는 게 제일 충격이죠. 멍해져가지고. 네. 아니 전제군 주제와 입헌군 주제는 다르잖아. 그렇잖아요.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근데 어떻게 다르지라는 생각을 질문을 던지게 되고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르고 실제 입헌군주제 국가는 전제군주와 입헌군주는 뭐가 다른가? 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네. 물론 전제군주제와 입헌군주제의 차이는 상식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네. 과연 영국이나 노르웨이나 일본이나 그런 실제 입헌군주제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를 보기 시작하다가 왕실 이야기가 재미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오래된 이제 공화정이 들어와서 네. 오랫동안 자신의 표를 휘두른 어르신들은 상당수가 왕의 재신임을 묻는 것이 투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박정희 때문에 생겨난 버릇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아직도 대통령을 나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긴 하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찍어줬기 때문에 됐다가 아니라 돼 있는 사람이니 내가 찍어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 분들이라면 전제군주와 입헌군주를 헷갈릴 수도 있을 것이고 언제나 외신을 들여다보던 그 홍성갑 덕지진에게 영감을 준 그 어르신도 태양왕 사르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이슬람과의 전쟁을 선포했구만. 궁금한 게 네. 이게 1950년 되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을 왕의 비유해가지고 왕족에 비유해가지고 진심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이정현 대표요. 네. 그리고 대표요. 대통령을 나라님에 비유해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 네. 본인 일생에서도 왕 한 번도 없었잖아요. 장담하지 마요.
순종 황제를 보신 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 왜 60대 요새 그런 개그 많잖아요. 60대 어르신들이 전쟁도 못 겪어본 것들이 뭐라 그런다고. 막 저 전쟁 났을 때 생후 1일 했던 사람이 순종도 못 겪어봤을 거예요. 네, 뭐.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제가 영국 왕실을 시작으로 네. 왕실 얘기들을 계속 파다 보니까 느꼈던 재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뭡니까? 중세 이야기 특유의 낭만성 있잖아요. 낭만. 우리가 중세를 배경으로 하는 판타지 문학을 읽을 때 네. 느끼는 그런 낭만성, 그런 걸 지금 현대를 보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공주니 왕자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이런 단어들을 계속 보게 되니까. 그 왜 중세 귀족이 이제 주인공인 그 소설들 보고 있으면 네. 때로는 한국의 아침 드라마 본다는 느낌이 들어요. 예, 그런 막장 드라마 같은 재미도 있고요. 농노들의 희생을 기반으로 팔자 좋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벌이는 게 또 얼마나 막장인가. 아, 그렇죠. 네. 그렇게 하니까 그 재벌 2세, 3세들이 등장하는 한국의 아침 드라마들을 보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내가 파고 있는 이 이야기들에 이미 나와 있었어요. 아, 왕실 이야기예요? 네. 낭만적인 동시에 현실적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렇습니다. J.R.R. 톨킨 선생의 판타지 이론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판타지는 현실의 극한 왜곡인데 그것이 결국엔 현실을 가리키게 된다. 맞습니다. 왕실을 팔면서 그냥 그 낭만성을 즐기다가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막장스러운 혹은 굉장히 첨예한 현실 정치와 똑같은 인간의 욕망이라든가 그런 관계성들을 보게 됐고 그게 돌아서 나와도 멀게나마 연관은 있구나. 역시 세상은 모든 것이 연관돼 있다. 그런 재미를 또 느끼게 됐었죠. 아, 그래요? 네. 속편한 얘기 하나 했더니 또 저희하고 연관이 돼 있나요? 그것은 약간의 스포일러로 내일 이 시간에는 내일 이 확실하게 시간에 이야기할 저희와 텐데.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이야기까지 가게 될 일단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오해한 것 같고 뭔가 덕지 관계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내가 철덕이야. 네. 철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덕질을 했어. 그러고 보니 내가 토마스가 된 기분이 드는. 그건 좀 이상하죠? 물론 너무 잔인해요. 물론 오늘 할 얘기는 토마스 귀엽게 생겼네. 우리와는 별 관계가 없어요. 그 차이가 있네요. 철덕은 네. 철도회사에 취직하거나 아니면 뭐 기관장이라든가 이런 분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왕을 판다고 왕이 될 순 없잖아요. 아니 또 몰라요. 사람 요즘 평민이 왕세자비가 되니까 성가비도 가능할지 모르겠다.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왕실에 들어가는 평민들의 이야기. 네. 웨일즈의 홍성갑이에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제일 먼저 갖고 오고 싶은 이름이 다이애나 스펜서입니다. 네. 다이애나 스펜서라고 성이 붙으니까 누군지 모르시겠죠? 다이애나 왕세자비입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웨일즈의 왕세빈 다이애나입니다. 이분은 제가 태어날 때 결혼하셨습니다. 그리고 96년까지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 남편은 영국의 왕세자, 영국의 왕위 계승 1위 찰스 왕세자였습니다. 80년대의 미디어가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요. 해외의 최고 슈퍼스타가 마이클 잭슨하고 다이애나 빈 줄 아셨어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네. 그렇게 빈도가 잦았어요. 왕세자비에 대한 보도가. 96년까지라고 했죠. 96년에 이혼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1년하고도 3일 후 이듬해에 사망하죠.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이집트 재벌 2세와 파리에서 운전하다가 사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남자친구로 추정된다고 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다시 뭐 기자들이나 파파라치들이 캔 결과 같이 죽은 남자가 남자친구가 아닐 수도 있다. 네. 라는 얘기가 나와서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최초의 수사가 진행될 때만 해도 다들 남자친구 네. 확실한 것으로 네. 봤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둘 중 하나다는데 그 둘 중 하나에 이 사망하신 분이 들어가 있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네. 왕세자비 제 슈퍼스타의 죽음과 그리고 이제 이 죽은 이유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그 당시에. 센세이션이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 두 분이 네. 다이애나비와 그 이집트 재벌 2세가 왜 죽었느냐면 하면은 파파라치들의 추적을 피하려고 난폭한 운전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맞습니다. 파파라치들이 엄청나게 붙었다는 얘기는 이혼 후에도 계속해서 이분이 미디어의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그 청취자분들의 대부분 그리고 저도 이 사건으로 파파라치란 단어를 알게 되신 그렇습니다. 분들이 많죠. 저도요. 맞아요. 네. 이분의 죽음에 대해서 여러 음모론이 존재하기도 해요. 뭐 영국 왕실이 사주한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네.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죽음 자체가 세계적으로 추물기를 불러일으켜요. 켄싱턴 궁 앞에는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꽃이 쌓이죠. 엄청나게 쌓이죠.
특히나 외화벌이 수단을 늘 찾아다니던 나라가 하나 있죠. 북한이 네. 기념우표를 발행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이상하죠. 왕덕이 있던 거예요, 거기. 네. 이 다이애나 비의 죽음이 네. 즉 세계적인 스타의 죽음이 아마 추모 우표겠죠. 영국 왕실에게 치명타로 다가옵니다. 네. 맞습니다. 왜인지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같이 잘 몰랐던 분들도 있으니까요. 네. 이 치명타 때문에 왕실 폐지 여론이 50%에 육박했고요. 영국 내에서. 맞아요. 그 영국에서 왕실 폐지 여론이. 요즘처럼 그 아무 투표 잘하는 영국에서 이거 투표 붙였다. 그럼 아무 투표 대잔치. 예. 막 처형해라 막 이러고 막. 예. 당시 총리였던 토니 블레어는 네. 왕실과 여왕에게 네. 다이애나의 죽음을 추모할 것을 직접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네. 즉 추모할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죠. 이는 토니 블레어에게 압박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노동당에게. 게다가 이제 다이애나 비의 사망 일주일 후에 테레사 수녀께서도 사망하셔서 선종하셨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지만 97년에는 이런 문구가 나왔어요. 세계는 연인과 어머니를 잃었다. 그렇죠. 이 연인이라는 말이 다이애나비의 개인적인 인격에 대한 모독으로 느껴지실 수 있겠는데 그것은 이제 그 당시 상황을 잘 몰라서 나오는 얘기죠. 연인이라는 것은 오히려 그러니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다이애나비를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이름이 높았던 이유는 무조건 왕세자가 괴롭히고 그 나라가 괴롭히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죠. 사상 가장 미디어 친화적인 왕족의 일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저도 그 사진이 굉장히 기억이 나네요. 그 직접 보호장구를 차고 지뢰지역을 직접 걸어놨던 사진이 그죠? 굉장히 네. 히트가 되었죠. 그게 이혼 후인데 네. 말 그대로 다이애나비 자신이 그런 자선 활동이나 봉사 활동에 굉장히 열정을 갖고 임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테레사 소녀랑 같이 위험 지역 네. 봉사도 그리고 많이 다니고 계속해서 미디어 전쟁을 왕실과 벌였던 거죠. 그리고 미디어 전쟁에도 그 영국 왕실과의 미디어 전쟁도 대등하게 했죠. 굉장히 능숙했고요. 그래서 우리 세대가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다이애나 왕세자 사진들 보고 있으면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죠. 저 한 컷 내기 위해서 장난 아니었구나. 실제로 엄청난 노동이 드는 모델들 화보 촬영 같은 촬영이었다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가 왕실의 평민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앞서서 살짝 깔았는데 네. 사실 다이애나 스펜서는 귀족 가문 그것도 백작의 셋째 딸입니다. 네네. 아들이 아니어서 좀 아쉬워했다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자, 다이애나 스펜서 61년생이고요. 97년에 사망했고요. 이분의 결혼식이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불린 마지막 결혼식이었죠. 이혼 후 왜요? 저 브란젤리나. 네. 그러니까 평민 말고요. 네. 이혼 후에도 세자비로서 받았던 공식 칭호 중에서 웨일스 공작 부인, 대공 부인, 그러니까 프린세스 오브 웨일즈라는 칭호는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면은 영국 왕실의 후계자를 낳았기 때문에 그 칭호는 인정받았어요. 네. 이분은 원래 유치원 보모로 일했어요. 그러다가 찰스 왕세자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이 유치원 보모로 일했던 부분 때문에 이제 마치 평민이 왕실에 들어간 네. 신데렐라 같은 느낌으로 포장이 많이 되긴 했는데 사실 유치원 보모로 일한 거는 돈이 없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백작가의 딸이었고 물론 부모님은 이혼을 했지만 어려서 어쨌든 그렇게 뭐 쪼달리는 삶은 아니었어요. 네, 제가 잠깐 찾아본 바로는 유치원 보모로 있을 때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뭐 남자친구들도 불러가지고 파티도 많이 하고 뭐 네. 이제 그런 일반적인 젊은이들의 생활을 했는데 그 집도 다이애나 스펜서 집이어가지고 같이 사는 친구들한테 월세도 받았고 네 그리고 이 유치원 보모로 하던 것도 그렇게 뭐 돈이 필요해서 한 게 아니고 네 본인이 하고 싶어서 네 뭐 그랬다는 네. 평가가 많더라고. 하여튼 이분은 곧장 찰스 왕세자와 약혼하면서 20세기의 신데렐라로 불리게 되면서요. 네. 세계적인 아이돌이 됩니다. 81년에 결혼합니다. 20살에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82년에 윌리엄 왕세 손을 출산합니다. 네. 지금 영국 왕실의 왕위 계승 2위죠. 네. 저와 나이가 같은데 잡술 만큼 잡섰네요, 진짜. 윌리엄 이제. 왕세 손은 현재 진행형 탈모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신나요, 그래서? 네. 네. 84년에는 둘째 차남 헨리 왕자도 출산을 합니다. 그리고 세자비로서 이제 여기저기 공식 석상에 나타나는 그런 공무수행 있잖아요. 그런 스케줄도 거의 완벽에 가깝게 소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왕족 기준으로는 좀 검소한 모습도 보여줬다. 왕족 기준으로 검소한 건 뭐예요? 필요 이상의 사치라든가 그런 것은 하지 않았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무슨 저 롤스로이스를 타고 그 아파트 앞에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출근하고 그보다는 롤스로이스를 카풀. 그렇죠. 카풀. 네. 왕세손의 뭐 기저귀 같은 것들을 서민들이 쓴 것과 비슷한 레벨로 주문 제작하지 않고 그런데 이제 뭐 직접 가는 모습을 뭐 미디어에 노출시키는지 하는 식으로 이미지 메이킹도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21세기 들어서야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예. 생전에 평생 그 다이애나비 근처를 따라다니는 파파라치들의 증언이 모여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알려진 거죠. 미디어 관리에 이렇게까지 능수능란한 사람이 없었다, 젊은 나이부터. 그러면서 그게 완벽한 가식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게 유치원 보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원해서 했던 일이 유치원 보모. 누군가를 돌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왕족으로서 수행하게 되는 각종 자선활동과 봉사활동은 이게 그냥 업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이 담긴 활동이라는 게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게 진짜 무섭고 유능한 정치인이죠. 네. 어떤 사람들이 좋아할 일을 지가 진심으로 하는데 그걸 잘 찍히는. 그렇죠. 그리고 네. 잘하면. 그러니까 네. 그게 지금 그 홍성갑 덕질인의 말에서 제가 약간 싶은 게 진심인 것과 미디어 친화적인 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둘 다 갖고 있었다는 사람이지.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이 그거죠. 그 둘이 융화되게 만드는 사람만큼 고수는 없죠. 근데 그게 20대에 어떻게 보면요. 찰스 왕세자가 왕이 되었다 치면은 즉위한다 치면 이분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 왕후였던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남편 찰스 왕세자에게는 72년 즉 결혼하기 11년 전에 9년 전에 그때부터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카밀라 파커 보울스. 72년에 만나서 두 사람이 사귀었는데 찰스 왕세자가 이제 입대하면서 헤어졌다가 제대하고 또 다시 만나기 시작합니다. 아, 이런 친구들이 있죠. 이등병 때 헤어졌다가 병장 때 줄기차게 전화해가지고 성공하는 친구들. 근데 제대해서 재결합했을 때 카밀라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 남자가 앤드류 파커 보울스라는 남자인데 파커 보울스라는 성을 남편 걸 갖고 온 거죠. 아, 그러네요. 심지어 이 남편인 앤드류가 72년에 카밀라와 찰스 왕세자를 서로에게 소개시켜준 사람이에요. 그것이 소개팅인 줄 모르고. 네. 네, 그러니까 이건 자기가 소개팅을 해주고 있다는 걸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예. 군대 갔다 오니까 걔랑 사귀고 있네. 이미 사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중간에 누구 친구가 소개시켜주고 나랑 사귀어서 나는 이제 군대를 갔어. 근데 군대 갔다 오니까 소개시켜준 그 친구랑 얘랑 사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근데 그래서 오랜만에 한잔하자. 그리고 셋이 다시 만난 거예요. 네. 남편인 앤드류 역시 이 불륜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아내의 애인이 왕세자라서 조금 어려운 상대라. 그래서 그냥 닥치고 있었습니다. 왕세자면은 오히려 언론 플레이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게 저도 궁금해요. 그게요. 그렇게 이제 대놓고 치졸하게 야, 내 쪽이 갖고 있는 카드가 좀 더 치사하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기사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귀족 가문이면 그러기 쉽지 않을 수 있겠네요. 일단 근데 카밀라가 귀족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이 불륜 중에 다이애나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리고 다이애나가 훗날 폭로한 바에 따르면은 결혼식 다음 날부터 이미 불편했다고 해요. 늘 이 결혼에는 찰스와 다이애나 둘이 아니라 한 명이 더 끼어들어 있었다. 네. 카밀라라는. 네. 특히나 다이애나의 웨딩드레스를 카밀라가 골라줍니다. 그런 식의 가십도 있지요. 이 카밀라 파커 보울스가 골라준 드레스, 되게 자기는 못생겨 보이는 드레스라고 그러니까 종이가 골라준 이렇게 골판지 거다. 접히듯이 쫙쫙 접히는 그런 그래요? 드레스였는데 네. 정작 입혀놓으니까 다이애나는 자신의 미모로 그거 그냥 다 살려버린. 페와놀의 문제요? 네. 네. 그래서 역으로 저는 더 실제로는 본 적이 없어서 사진을. 근데 뭐 하여간 실제로 되게 멋져요.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안 어울릴 것 같은 그 웨딩드레스를 오히려 살려서 훌륭한 사진을 남겼죠. 네. 다이애나 스펜서도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니까 눈치를 어느 정도는 채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네요. 여기서 살짝 살펴볼게. 찰스 왕세자가 결혼 서약할 때 썼던 대사입니다. 네. 사랑하오. 그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던데 그 말을 말이죠. 영어 문장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까짓 거 그 말 못 해주냐 이런 어감이에요.
왜 네. 다이애나였냐가 이제 또 궁금해지겠죠. 자, 찰스는 현재 불륜 상태예요. 근데 결혼을 하긴 해야겠어. 그래서 적당한 귀족 영예를 고른 거예요. 왜냐? 카밀라가 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펜서 백 작가의 딸들로 후보가 좁혀진 상황에서 이 스펜서 백 작가가 왕가보다 더 유서가 깊다 그러더라고요. 그 역사 자체는 오래됐죠. 네. 다이애나의 언니인 사라가 딱 선정이 됐는데 첫째 언니였나 둘째 언니였나. 근데 이 사람이 중간에 무슨 뭐 정치적인 말실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곧장 잘라버리고 좀 더 젊으니까 좀 더 만만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이애나를 고른 겁니다. 뭐 트윈랑의 문제였나요? 그런데 다이애나가 생각외로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상 가장 만만치 않은 결혼 상대예요. 아들을 둘이나 낳아줬으면 이제 할 건 다 했죠. 네. 그 다음부터 이제 맞바람을 피우면서 그렇죠. 추문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가 92년부터 별거를 시작하더니 곧이어 왕실의 비인간성, 즉 왕실 내부 사정에 대한 내부 고발자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책을 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보통 정치적인 인물이 아니고 받은 것을 다 되갚아줄 의지로 불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고래 밀린 뒤에 내부 고발자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타격으로 이 불륜을 폭로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96년에 이혼을 해버려요. 네. 평생 가지고 있던 카드를 깝니다. 되게 재미있네요. 이 불륜 상태였던 찰스 왕세자가 일종의 위장결혼 같은 느낌? 네, 위장결혼이죠. 네, 불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어쨌든 왕비를 골라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아무나 골라서 아무나라기보다는 이제 적당한 사람을 만만한 사람을 골라서 위장결혼을 진행을 했는데 결과는 그 위장결혼을 했던 다이애나비는 영국 최고의 스타가 되온 거네요. 네. 장남인 윌리엄 왕세손이 한 14살, 즉 10대 중반쯤 어느 정도 머리가 굵고 철이 들었을 무렵에 이혼을 한 거죠. 이렇게 최대한 끝 이혼 시기를 뒤로 늦춘 이유는 이 사람 자신이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자기 유년기가 좀 불우했던 거야, 정서적으로. 그거를 자기 아들들한테까지 주고 싶진 않았던 거예요. 전체적으로 오늘 이 왕덕진이 저 다이애나 비의 편이고, 네. 저는 반대일 겁니다, 아마. 네. 뭐 그렇다고 해요. 이 결혼과 불륜과 이혼에 대해서 왕께서 네. 엘리자베스 2세 역시 알고 있었다고는 해요. 네. 모르고 있었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왕세자가 또 저러는구나 뭐 이런 정도의 반응만 보이고 사실상 방임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이애나비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죠. 오히려 카밀라와 더 가까웠대요, 여왕이. 야, 대단하네요. 왕실에도 자기 편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현재 왕 시어머니도 아들의 불륜을 방임하고 있고 왕실에 자기 편이 하나도 없는데 이만큼의 인기를 가지고 있다는 건 그런 상황에서 10년 넘게 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쌓아올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네. 유능한 사람이죠. 왜 이렇게 푸대접 받았는가? 왕자를 2명이나 생산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런 훌륭한 세자비고 인기도 많은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로 추측이 돼. 뭐 내부 고발을 해서다, 왕실 내에 추문을 흘려서다, 맞바람을 피워서다, 였는데 가장 확실한 정설은 파파라치들이 얘기한 걸 종합해 볼 때 왕세자보다 왕세자비의 인기가 더 높아서였다. 네. 그래서 여왕께서 심기가 불편하셨다. 견제군요, 견제. 네. 그래서 마지막 카드로 불륜을 폭로해버리면서 96년에 이혼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몸이 된 찰스 왕세자는 천하의 나쁜 놈이 되었지만 카밀라와 결혼을 합니다. 2005년입니다. 10년을 기다렸네요. 네. 8년 정도죠. 사망부터 치면. 사망부터 치면 그렇네요. 따라서 찰스가 왕세자가 왕이 되면은 왕후, 퀸 콘솔트라는 칭호를 받아야 돼요. 카밀라는. 법원 또한 그래야 한다. 그럴 자격이 있다. 라고 판결을 했는데, 국민의 여론과 하원이 반대를 해서. 멋지죠. 예. 국민 여론이 들끓는 거야 타블로이드지를 자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늘 그럴 수 있습니다만, 하원이 그걸. 그래서 왕후, 퀸 콘솔트는 못 받게 될 예정이고, 왕비라고 번역될 수 있는 프린세스 콘솔트 칭호를 받기로 결정이 나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요. 궁금해지잖아요. 왜 다이애나랑 결혼을 했어? 그냥 카밀라랑 결혼하면 안 돼? 왜냐하면은 81년 그때쯤에 이미 카밀라는 앤드류와 이혼을 한 상태였거든요. 네.
그러면 여자도 자유로운 몸이니까 둘이서 연인들끼리 결혼하면 되지 않느냐. 왜죠? 평민이라서 그런가요? 그랬습니다. 카밀라의 가문이 외가는 그나마 귀족인데 결국엔 평민이었어요. 그리고 이혼을 했으니까 이혼녀 꼬리표가 붙잖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똑같은 경우가 찰스 왕세자의 큰할아버지에게 이미 있었던 전례입니다. 영화 킹스 스피치에서 구경하신 적 있어요? 그 큰할아버지 왕후는 에드워드 8세입니다. 그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에 즉위했던 왕이죠. 네. 바깥에서만 보기에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이야기를 좀 길게 들어보면 말이죠. 우리 옛날에 이제 싸이 시절에 되게 많이 돌아다니던 짤도 있어요. 네. 그 각 나라의 왕자. 아, 모나코 왕자. 유럽 돌면 그냥 네. 그렇게 잘생긴 사람들이 없잖아요. 네. 예. 그리고 찰스 왕세자. 예. 현존 가장 늙은 왕세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상한 짤 집어넣고 막 김정남 이런 거. 네, 맞아요. 예, 말도 안 되게. 그런 걸로만 보다가 이 영국 왕실 이야기를 이제 그나마 한국 사람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봤을 부분이 영국 왕실 이야기인데 보고 있으면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입헌군 주제는 국민들의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인형의 집 하나 갖다 놓은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네요. 네. 이게 영국 삼천리밖에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 3만리밖에 있으니까. 그 인형의 집이라는 건 뭘 뜻하냐면 사람들이 그 인형의 집을 모두 쳐다보고 있다는 건 미디어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다는 뜻도 돼요. 네. 그리고 그걸 역이용하는 사례 같은 걸 내일 들으실 수도 있어요. 가장 비슷한 지근한 사례로 이제 다이애나 비의 이야기를 들으신 거죠. 근데 저는 90년대부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상하잖아요. 5만 폭로가 다 나와요. 찰스 왕세자가 반드시 호피무늬 속옷을 입으라고 강요했다. 어머? 약간 악의적인 해석이죠? 그렇죠. 약간 악의적인 해석이고 네. 더 뒤집어서 얘기하면 매우 정치적인 포석이죠. 사람들한테 불쌍하다는 소리 듣기 되게 좋아요. 불쌍했던 것에 비해서도. 신데렐라로 포장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이후에도 신데렐라의 스토리를 갔어야 따라가게 되는데. 하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제 비슷한 시기에 사망했던 투팍 샤커의 전기를 번역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미디어가 살뜰히 챙기고 네. 팬들이 그걸 와구와구 소비하는 시대의 연인들은 결국 자기 유명세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건 때문에 죽게 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 유명세, 얻어낸 유명세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그리고 미디어에 최대한 자신을 노출해서 유명세를 불러들이고 하는 악순환의 반복. 이 자기 인생을 좀먹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 사람들이 가장 잘 본 게 다이애나 비였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약간 느껴지네요. 왜 흔히 이제 옛날 동화에서 나왔던 여러 공주들의 이미지를 바꿨던 게 디즈니잖아요. 네. 디즈니는 공주들을 약간 장난꾸러기라든가 털털하든가 뭐 그리고 명랑한 그런 이미지로 바꿨잖아요. 뭐 백설공주처럼 진짜 착하기만 하고 뭐 여성스럽기만 하는 그런 공주의 이미지를 디즈니가 약간 발랄하고 명랑한 이미지로 바꿨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현실에 이 사람이 공주인데 신데렐라처럼 들어가서 근데 남편은 다른 여자랑 불륜을 하고 있고 이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 속 이미지로는 혼자서 굉장히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하면서 네. 대접받지 못하는 공주의 위치로 왕실 한 구석에서 하녀들에게도 무시를 받으며 뭐 그런 스토리가 예상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 성격은 그런 성격이 아닌 거죠. 뭐 현실은 그랬겠지만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그 왜 우리가 그런 동화를 보다 보면은 가끔씩 그런 공주한테 왜 이렇게 당하고 살아라는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아마 다이애나 비가 그런 당하는 공주들을 봤으면은 야 그러면 정치를 해야지라고 그렇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 절친이었던 신디 크로포드에게 했던 이런 얘기였다고 하죠. TV에 내가 하도 많이 나오니까 누가 나랑 연애를 해주겠냐. 미치겠다. 아. 예. 그 쳇바퀴를 굴르고 있던 거예요. 그런 점들을 생각해가지고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공주였네요. 그리하여 말년에 골랐던 남자가 이제 홍성갑 왕실 덕질인이 잠깐 신중하게 표현했던 저 도디 알파예드. 이집트 재벌 2세. 여러분 이제 영국에 여행 가보신 분 계시면 그 영국에서 제일 큰 백화점 주인. 네. 플럼 FC 주인. 모하메드 알파예드의 아들이죠. 그리고 예. 깜짝 놀랐네요. 마지막에 골랐던 남자가 홍성갑 덕질인. 97년에 나는 이 사람이 사귀었던 사람들
그런 걸로 이제 타블로이드에 나고 이랬던 사람들, 유명한 사람 쭉쭉쭉 많은데, 제가 지금 딱 기억나는 이름만 해도, 브룩실즈, 줄리아 로버츠, 위노나 라이더, 이런 이름들이었어요. 예. 나중에는 그런 경외심이 드는 거예요. 야, 사람은 한량인데, 네. 나라를 쥐고 흔드는 방법을 아는 한량이라니. 예. 유능한 정치가였다. 네, 매우 유능한 정치가.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혼하고 나서 굉장히 열정을 담아서 계속해서 자선활동과 봉사활동에 임했잖아요. 그것 또한 이제 본인이 원해서 즐겼다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본인이 원해서 한 일이지만 동시에 미디어전에 매우 유리했고. 그렇죠. 타블로이드 언론, 황색 언론을 생전에 가장 잘 활용했고 가장 많이 시달리기도 했고. 예, 그 대가로 죽는 순간까지도 아무도 안 도와주고 옆에 사진이나 찍고 앉아 있었던 예, 그런 영웅의 이야기.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왕세자비가 안 됐으면 이런 스토리는 안 나왔죠. 네. 완성된 서사긴 하지만 동시에 기구한 서사이기도 하고 네. 연출된 서사이기도 한 이 이야기를 만든 것은 결국 찰스와 카밀라의 불륜이죠. 카밀라와 찰스가 결혼하지 못한 이유는 결혼하지 않고 위장 결혼을 해서 이 인생을 싹 망쳐버린 이유는 찰스의 큰할아버지 에드워드 8세부터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광고 듣고 듣겠죠. 네. XSFM입니다. 젊은 남자라고 머리카락 고민 없는 거 아니잖아. 그래도 명색이 남친인데 맨날 모자만 씌울 수 있나. 그래서 내가 비장의 선물을 했지. 갑자기 확 좋아진 건 아니어도 얼굴은 정말 밝아졌어. 차이가 느껴지나 봐. 빅그린 투쓰리 약산성 샴푸. 빅 그린 설페이트 프리. 무르피는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관절의 불편함 개선, 관절 구성 성분 제공, MSM과 속단 등 복합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으며 당신의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MSM의 인체 적용 시험 결과 12주 섭취 후 관절의 통증, 뻣뻣함, 운동 기능이 뚜렷하게 개선됨을 확인하였습니다. 평소 관절이 불편한 부모님이나 운동을 많이 하는 분들 또는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모든 분들께 권합니다. 엑세스몰에서 만나요. 그래도 제가 이제 그 왕실 덕질을 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이점은 하나 발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이제 미디어에 관심을 받고, 미디어에 관심을 받으면 미디어와 어떻게 싸워야 하나, 혹은 어떻게 그 미디어와 자신 간의 힘의 균형을 이루어야 하나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 문제를 고민하는 위치에 올라설 수 있는 사람들은 흔치 않죠. 그렇죠. 다만 이제 왕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그건 것 같아요. 왕실에 들어오는 것 말고 한 게 없다. 아,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왕실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치인보다 더한 그 권위를 유지해야 되는 무게감 네. 같은 게 실리잖아요. 어떤 정숙해야 되고 모범적이어야 되고 이런 게 정치인보다 더 강하게 실리잖아요. 지금은 뭐 거의 대미디어 서비스가 주업이네요. 그렇겠죠. 근데 그거를 내팽겨치는 순간 얼마나 거대한 스타가 나오는가. 를 목격할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공주라는 단어와 맞바람이라는 단어는 쉽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정확하게는 내팽개쳤다기보다는 내팽개친 것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사람이 다이애나비였죠. 맞아요. 그게 이제 필요 없는 권위는 내팽개치고 예,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예. 어쨌든 에드워드 8세 이야기를 하기로 했었죠. 그 입헌군주제에서의 군주들 왕족들 역할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요. 아까 그 찰스의 큰할아버지요. 네. 1936년으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몇 년 전이죠. 1936년은 새 왕의 해라고도 불립니다. Year of the Three Kings. 새 왕. 36년 1월에 국왕이었던 조지 5세가 사망합니다. 그래서 왕위는 장남인 에드워드 8세에게로 승계가 됩니다. 가이 피어스 분. 네. 당시 에드워드 8세가 독신이에요.
그래서 빨리 왕후를 맞아야 돼요. 근데 에드워드 8세는 소시적에 바람둥이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둥이가 마침내 일생의 사랑을 찾아냅니다. 바람둥이를 정신 차리게 한. 네. 그 사람은 미국인인 심슨 부인입니다. 마지요? 네? 마지 심슨?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게 원래 저 진짜 심슨 일가의 여자들이 되게 많은 사람들을 정신 차리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상했어야 했는 드립이었는데. 그건 그래요. 네. 이 심슨 부인은 네. 2번의 이혼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참 잔인한 사실 중에 하나가 연애란 초보는 초보끼리 뭉치고 고수는 고수끼리 뭉치는 게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람둥이를 정신 차리게 해줄 사람은요. 더 바람둥이밖에 없어요. 그렇죠. 제 알기로는 그래요. 맞아요. 물론 드립을 막기 위해서 그 2번의 전 남편 중에 호머 심슨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그렇겠죠. 핵발전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했으니까. 바보예요?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Are you an idiot? 네. 그리고 평민이고요. 네. 자, 이혼녀의 평민이다. 그러면은 나비 효과로 바트도 없어요. 이런. 매기도 없어요. 평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는 게 네. 미국인이잖아요. 네. 평민이라고 하지 말고 아니, 미국인이라고. 미국인이어도 네. 미국 영국에서 건너갔을 수 있잖아요. 이민간 귀족? 그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아니었던 거죠. 가문은 있을 테니까. 재미교포 귀족일 수 자, 있다. 그래서 의회가 이에 대대적으로 반발합니다. 1936년에 의회가. 네. 미국인이! 이혼녀가! 평민이 가장 셌어요. 그 다음은 이혼녀. 미국인은 의외로 별로 반향이 크진 않았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결혼이나 계승 이런 것들은 의회의 승인을 형식적으로나마 받아야 됩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알고 네. 있습니다. 그게 입헌군주제예요. 네. 그런데 그 승인을 안 해주겠다고 나선 거죠. 원래는 형식적이었던 승인을. 네. 네. 그리고 의회의 수장인 총리, 당시의 총리는 볼드윈 총리였는데 이 사람이 강수를 둡니다. 그 결혼을 하려거든 왕위를 내놓아라. 그렇습니다. 이미 현직에 있는 왕한테. 네. 네. 아직 대관식은 안 했지만 이에 에드워드 8세는 오케이라고 응수합니다. 이응.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모두 알고 있는 그 부분인 거죠. 명분을 줬다, 의회가. 1월에 두면 양아치인데. 1월에 승계했다고 했잖아요. 예. 12월에 이런 연설문을 내뱉고 표표히 왕위를 내던집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지지를 받지 못하면 국왕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의무를 다하기 버겁다는 걸 알았습니다. 네. 사직, 이런 뜻이죠. 그리고 동생에게 양위해버립니다. 이후 이 사람은 윈저공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격하됩니다. 그렇죠. 갑자기 왕위를 받은 동생은 조지 6세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네. 조지 6세 느닷없이 즉위했는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남봉꾼이었던 형과 달리 네. 굉장히 조용하고 소심한 성격이었다고 해요. 형이 됐으니까 이제 뭐 형이 결혼해서 뭐 아들이든 딸이든 낳으면 그 사람이 다음이겠지 하고 자기 두 딸과 함께 내 가족이 단란하게 조용히 살고 있다가 네. 갑자기 당신이 왕이에요. 어떤 야사에 따르면은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무릎을 부여잡고 엉엉 울었다고도 해요. 싫다. 무서워서. 이 조지 6세는 36년 12월에 즉위해서 52년까지 암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재위합니다. 이분이 그냥 성격만 소심하고 심약한 게 아니라 말더듬이 증세가 있었어요. 네. 이 사람의 이야기를 약간 각색해서 만든 영화가 킹스 스피치죠. 그죠. 재밌어요. 형인 에드워드 8세와 많이 비교가 되는데 형님은 인종차별 발언을 좀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양아치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농담이 있어요. 네. 지금 남아있는 사진들을 보면은 이 사람은 개념을 주고 패션 센스를 얻었다. 옷을 잘 입었어요. 네. 개념과 왕위를 말아먹고 옷발을. 반면에 이제 조지 6세는 그 호주 순방길을 나갔다가 자메이카를 들렸는데 여기서 흑인과 테니스 복식 경기를 하는 등 꽤 진보적인 이미지였습니다. 1930년대니까요. 네. 네. 이 사람은 겨우 3주를 교육받고 왕위에 오릅니다. 자, 국왕이라는 것은요. 전제군주가 아니라 입헌군주제가 실제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나라라면요. 정치적인 아이돌이에요. 영향력상. 실권은 없으되 네. 이미지는 굉장히 강력해서
이미지와 권위를 이용해 국가 통합의 상징으로서 기능하는 겁니다. 그거잖아요. 종교로 그동안 오랫동안 통합을 해왔던 전통적인 왕정 국가들이 의회가 생겨난 다음에 그래 의회가 다 있고 국권도 다 이제 공화정에 내줬어. 국민들한테 내줬어. 투표권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면은 왕이 국민이라 치죠. 왕은 있어. 우상이 어디 갔지? 하고 찾은 우상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깃발이죠, 깃발. 즉 통합을 하는 맞아. 깃발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낫겠어요. 네. 따라서 그 깃발로서의 업무를 해야 되는 건데 의외로 조지 육세가 이 업무를 잘 해냅니다. 특히나 이 사람이 즉위하고 나서 곧바로 2차 대전이 벌어지죠. 그렇죠. 형인 윈저공 에드워드 8세는 그래도 윈저공이잖아요. 나름 상황 비슷한 권위를 가져야 되잖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특히나 재임 기간 그리고 재임 이전에는 친 히틀러, 친 나치, 네, 친 독일 발언을 자주 합니다. 그럼 물러나지 않았으면 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조지 6세는 정반대를 거는 거죠. 물론 역사가 바뀌진 않았을 거예요. 의회가 갑자기 결의해가지고 왕을 탄핵했을지도 모르죠. 아하. 예. 저놈 일개 이놈 이러면서. 예. 런던 대공습 중에 조지 6세와 그 왕후께서는 피난을 가지 않았어요. 폭탄이 막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윈저성을 지키면서 우리는 굳건히 항전한다라는 모습을 계속 보여준 거죠. 신기합니다. 굉장히 소심했던 사람인데, 심약했던 사람인데, 오히려 전쟁 상황에서는 상당한 용기를 보여줘요. 그게 한국 사람이 보니까 신기한 거지. 원래 그렇게 해요. 노블리스 오블리즈죠. 예. 특히나 이제 장녀이자 왕위 계승 1위인 엘리자베스 공주는 입대해서 참전합니다. 보급 차량 운행 임무를 맡아서 중위에서 대위까지 진급하는데 진급이야 뭐 왕족이니까 시켜준 걸 거고 요식행위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참전은 한 거잖아요. 그리고 중위 대위는요. 원래 앉아서 있으면 그냥 되는 거고. 그렇긴 해요. 그 왕족이라 시켜준 건 아니지. 뭐 전시니까. 중위로 전역 못하는 직업 군인이 있으면 미친놈이 미친놈. 뭘 그렇게 잘못한 거야? 네, 이것도 깃발이죠. 깃발 역할. 이 엘리자베스 공주가 현재 엘리자베스 여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의 이제 후손들을 향한 천벌이죠. 야, 나는 전쟁 났을 때 군대에 있었다. 니들도 다 파병되라. 룩셈부르크의 장대공이 퇴임한 이후에는 이분이 현존하는 국가 원수 중에서 유일한 2차 대전 참전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분이 이제 전쟁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좀 들어줄 만한. 네. 그래서 사르코지였나 노르망디 상륙작전 기념행사 할 때 엘리자베스 여왕을 안 불렀는데 이게 상당한 결례였죠. 맞습니다. 생전에 에드워드 8세와 조지 6세의 아버지였던 부왕이었던 조지 5세가 자기 장남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막 구박을 하면서 너는 임마 왕 되면은 10개월도 못 버티고 내려올 거라고. 네. 차라리 네 동생이나 걔 큰딸인 엘리자베스가 더 왕을 잘할 거다. 이게 참 재밌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실현된 거예요. 어릴 때 어른들이 그런 말 하죠? 그럼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대로 실현이 됐어. 예. 조지 5세 예언자. 예. 내가 제일 자주 보던 동네 어르신이 아빠 친구 이발소 사장님이셨어요. 이발소 사장님 우리 아빠하고 되게 친했어요. 야, 너네 아버지는 가게나 하고 있을 사람 아닌데 넌 그냥 평생 양아치로 썩을 놈이라고.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 좀 소개시켜줘요. 영원히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무슨 변화가 있을 때마다 지금 직업도 양아치일 거야. 라고 확신을 갖게 되는. 근데 그 예언은 한국 남자 누구한테도 웬만해서는 들어맞을 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요.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조지 5세의 예언과는 괴가 다르죠. 네, 알겠습니다. 이분은 자기 장남이 얼마나 왕위에 있을지도 알아맞혔어. 시기까지. 10개월이라고 얘기했는데 11개월 있었잖아요. 즉 에드워드 6세의 퇴위가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신의 한 수. 네. 조지 6세와 엘리자베스 2세라는 훌륭한 왕을 영국 역사에다가 안겨줬죠. 그렇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을 갖다 준 것이 무엇보다 조지 6세가 훌륭했어요. 전쟁에서 국가 통합의 임무를 주어진 바. 네. 말도 열심히 배우고. 52년에 그를 이어서 즉위한 엘리자베스 2세 현 여왕. 52년에 즉위를 했었네요. 네. 이때 케냐에 계셨는데 케냐의 트리탑 호텔인가 있었는데 거기는 이런 얘기가 있죠. 공주로 올라가 여왕이 되어 내려오다. 이분도 입헌 군주로서는 거의 모범에 가까운 직무 수행을 보여줬습니다. 정치적 발언을 최대한 자제하고요. 특히나 이제 92년에 윈저성에 화재가 좀 크게 발생해요. 그래서 그 복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러자 국민들이 술렁이죠. 저것도 세금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러자 곧장 왕실의 면세 혜택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국 왕실은 납세하고 있습니다. 네.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 때도 본인에 대해서 연합 왕국의 왕권이 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잖아요. 뭐라고 얘기할 법도 한데 실제로 이 가장 최근에 이제 영국 왕실이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그거였던 거죠. 두 번의 큰 투표에 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왕이.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 때도 브렉시트 투표 때도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했다면 스코틀랜드는 의회를 뽑는 것과 동시에 우리 왕 어떻게 하냐는 투표도 했을 거예요. 뭐 그대로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느냐? 스코틀랜드의 왕이었겠지만은 웬만하면은 네. 대신 왕후가 바뀌었겠죠. 왜냐면 스코틀랜드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는 왕으로 썼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스코틀랜드에서는 1세라고 불려야 돼요. 이름을 바꿔 부르든지 아니면 거기 있던 귀족 끌어다 댕기든지 아니면 뭐 왕을 없애든지 왕정을. 네. 자, 이 모든 일이 영국으로서는 복이죠. 괜찮은 왕들이 들어왔으니까 이쁜 군주제 국가에서. 그런데 엘리자베스 여왕과 그 아버지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하기 싫었는데 끌려와서 열심히 하다가 모든 진을 다 빨리고 그랬다고 읽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과 그 모후 어머니 이름도 엘리자베스일 거예요. 이 두 분의 경우에는 에드워드 8세 즉 윈저 공과 심슨 부인의 결혼을 되게 싫어했대요. 그래서 이혼녀, 평민 이런 단어가 왕실과 관계되는 걸 싫어했고 엘리자베스 왕이 카밀라 파커볼스와 개인적으로는 친분이 있고 좋아했지만 결혼하는 건 좀 반대를 했다라는 정황이 보여요. 자, 그럼 찰스 왕세자 입장에서는요. 내가 큰할아버지랑 완벽하게 똑같은 상황이야. 근데 큰할아버지가 결혼하겠다고 생떼를 썼을 때 의회가 뭐라고 했지? 왕위를 내려놓으라고 했어. 그러면 나도 왕위권 잃겠네. 근데 나는 그러기 싫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다. 다이애나 비와의 위장 결혼을 한 겁니다. 착한 줄 알고. 똑같아요. 여자가 이혼녀고 평민이고 찰스의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게 어머니 엘리자베스 2세가 후계자 교육을 좀 엄하게 시켜서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자랐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카밀라 파커볼스는 포근한 인상이야. 그래서 이 사람에게 빠져든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일생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뭐 그나마 골랐던 위장 결혼 상대가 다이애나가 만만하지 않아서. 그렇죠. 아까 제가 순종적인 공주가 아니어서. 네, 아까 제가 착한 줄 알고라고 실언을 했는데 뭐 착하지 말이에요. 네, 착하다는 의미가 뭐 순종적이라는 그런 의미로 쓴다면 맞는 얘기죠. 이건 찰스 왕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죠. 네. 착할 것 같아. 그러니까 쉬울 줄 알고. 그죠. 네. 만만해 이랬다가. 그런데 역시 여왕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세자비는 여왕이나 왕세자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그래서 여왕과 세자비의 관계가 금이 갔고. 인생에 질린 것 같아요. 연애를 시작하기 전에 저 사람은 저럴 거야라고 연애를 시작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맞는 경우 없습니다. 거의 틀려. 맞습니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여왕이, 엘리자베스 여왕은 이혼 후에도, 이혼 전에도, 다이애나 세자비에 대해서 굉장히 냉담했고. 네. 때문에 다이애나 사망 당시에 블레어 총리가 여왕과 왕실을 향해서 추모를 강력하게 요구한 이유가 있던 거죠. 이래서였던 거죠. 큰할아버지 때와 관련한 트라우마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 그 당시에 생각했던 역사적 경험 때문에 지어놓은 원칙. 게다가 그 역사적 경험이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 아니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카밀라라는 분하고 결혼을 못한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명분상 조금 더 나은 다이애나 스펜서와 결혼을 한 거잖아요. 엘리자베스 2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유 때문에 다이애나 스펜서를 미워하기보다는 다이애나 스펜서가 일단 내부 고발자. 그러니까 말을 안 들었다는 거죠. 네, 역할도 하고 그리고 왕실 자기와 세자가 원했던 역할을 그 이상을 그걸 자꾸 빗나갔다. 그러니까 그 왕실에 효과적으로 반박을 했던 왕실과 효과적으로 대적을 했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왕실 입장에서는 더욱더 싫어할 수 있죠. 아까 이런 군주들, 왕족들은 정치적 아이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동시에 저는 그 나라의 보수성에 대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여러 왕실을 들여다본 결과 제가 내린 결론인데요. 왕이라는 건 어쨌든 전근대적인 제도예요. 근데 이게 입헌군주의 형태로라도 아무 실권이 없는 형태로라도 살아있다는 거는
그 나라의 보수적인 측면들이 이 왕실, 이 왕족들에 대한 소화라고 해야 되나요? 이들을 인지하는 방법, 이들이 보여주는 이미지를 소비하는 방법, 그걸 비평하는 방법 등에 고스란히 녹아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존재를 이 사회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소비하느냐를 보면은 이 나라의 보수성이 어떤 측면을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되더라고요. 즉 다이애나가 죽을 당시까지만 해도 영국이라는 나라의 보수성은 자기네 나라 왕실의 평민 여성, 남성도 포함해서 대충 평민 여성이 계승자와 결혼하는 것을 반대할 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평민은 왕실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보수성이 엄존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적인 합의가 있을 수 있었다? 그렇죠. 이미 50년 전에, 즉 1936년에 의회가 그렇게 나왔고요. 50년 뒤에 찰스 왕세자도 그걸 두려워했던 거죠. 여기서 잠깐 유럽 국가들이 계승 순위를 어떻게 잡는지를 잠깐 살펴보고 싶은데요. 네. 왜 이렇게 귀족 혹은 다른 나라 왕족들과 결혼하는 것을 중요시하게 여겼는가 하는 힌트가 여기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왕위 계승 원칙은 살리카법이라고 불립니다. 일단 군주의 아들과 그 남자 후손이 우선 순위를 받아요. 그 다음은 군주의 남동생과 그 남자 후손들.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 우선이고 그 다음은 왕의 동생.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의 동생의 아들. 네. 이런 식이죠. 아무튼 남계. 네. 네. 그 다음에는 뭐 삼촌과 그 남자, 그 아들 뭐 이런 식인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친척 중에 남자를 다 끌어모으는 거네요. 네. 이러다가 이제 모계, 즉 여자도 계승할 수 있게 여계 계승도 가능하게 슬슬 바뀌는데 이게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이후입니다. 뭐 많이 죽어나갔으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아시아의 계승 방식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아시아와는 좀 다른 게 유럽은 왕족들끼리 통혼을 많이 해요. 왕족들끼리 결혼을 왜냐하면은 저쪽 집안에 우리 사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위로 연결이 되든 아니면은 아들로 연결이 되든 저쪽 계승 순위 안에 우리의 피의를 받은 사람이 들어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서로 끼워 넣으려고 경쟁적으로 결혼을 해요. 그 동네는 아시아에 비하면은 좁은 지역에 왕가가 많으니까요. 그렇죠. 특히나 이거는 이제 유럽식 봉건제인 그 영지 개념과도 연결이 돼요. 100년 전쟁을 딱 떠올려 보세요. 그 시작됐던 게 영국 여왕이 남편이 네. 프랑스 내에 있는 어떤 영지를 결혼을 통해서 영국의 영토를 갖고 왔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일단 도화선이 됐거든요. 앙주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복잡해진 영토를 해소하기 위해서 벌어진 게 100년 전쟁이었는데 네. 이로 인해서 이제 살리카라는 특징 때문에 각 국가 왕들의 공식 직함이 되게 길죠. 굉장히 길어요. 예를 들어서 찰스 왕세자, 그러니까 영국의 왕위 계승자의 경우에는 웨일스 대공의 칭호를 따로 받아요. 그리고 뭐 웨일스 대공국 그거 말고 5만 거 다 붙어 있잖아요. 그거는 왕자로서 받는 것, 왕위 계승자로 받는 것,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받는 것 따로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통혼을 통해서 여러 영지를 받고 영지의 칭호가 이제 왕의 공식 직함이 되는 이런 상황에서 남계 후손이 단절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 이제 여자한테 가는 건가요? 네. 그랬는데 이게 서서히 절대 장자 상속으로 바뀝니다. 남자든 여자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살리카가 여자 후손에게도 간다라는 세미 살리카로 바뀌었다가 네. 근대로 넘어오면서 서서히 절대 장자 상속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자만 되다가 여자도 끼워줬다가 친척 중에 남자를 다 끌어모아도 없어. 뭐 전쟁이 있어가지고 다 죽었어. 혹은 그렇게 되면 저 나라에게 우리 나라가 넘어가. 그럴 때 이제 여성한테 왕위를 승계했다가 지금은 큰 누나한테 네. 왕위를 큰 승계하는 누나든 형식으로. 큰형이든. 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런 긴 칭호가 남아있다는 거는 살리카의 전통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네. 비록 절대 장자 상속으로 바뀌었어도 네. 사고방식 이저에는 이미 살리카가 있다는 거죠. 영지를 주고받는 식의. 그렇다 보니까 왕가에는 다른 나라의 왕족 혹은 귀족이 들어와야 한다. 라는 게 일단 고정관념이었던 거죠. 그게 옛날에는 영주 문제와 정치 문제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토지 문제와 정치 문제였는데 그런 토지 문제와 정치 문제가 사라진 지금도 그래야 한다는 암묵적인 고정관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남아 있는 그럼 거고요. 이제는 왕 없는 나라 투생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결혼할 사람이 모자라네요. 그러니까 결혼할 사람이 모자라요. 그렇죠. 그런 문제도 있었던 거죠. 이러면 이제 동종교배의 위험성이 생겨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북유럽부터 서서히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영국도 그 하나였고요. 노르웨이가 꽤 일찍 깨진 경우고요. 그래요? 네. 살리카가 일단 기본 베이스인 상태에서 였기 때문에 평민들이 계속 거부당했던 건데, 특히나 이제 귀천상혼이라는 게 존재해요. 귀천상혼이요? 네. 지금은 거의 사라졌는데,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네. 엄존했는데요. 아무리 자기네들끼리 이 나라와 저 나라의 왕가들끼리, 귀족들끼리 서로 통혼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왕족의 수가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배우자가, 네. 만약에 그 왕이나 자기보다 신분이 낮다. 그러면 그 배우자의 신분으로 이 사람의 신분이 낮아져요. 남녀 상관없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줄이는 겁니다. 귀천상혼을 통해서 둘째 이하는 왕족에서 이제 탈락시키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러면 더더욱 첫째는 그 배우자를 높은 대공이나 공자급 귀족 혹은 시대가 지나면 백사까지 내려가지만 혹은 왕족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더욱더 요구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족은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왕족이 아닌 다른 낮은 신분에서도 골랐어야 됐는데 그렇게 되면은 신분이 내려가기 때문에 왕실 그 원칙을 세우고 보니까 첫째는 그렇게 결혼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름의 원칙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참 지멋대로네요. 네. 즉 귀천상혼은 일종의 하향 패치죠. 그러니까요. 네가 후자급 좋아. 남자급이랑 결혼했어. 네. 그러면 당신은 남자급으로 대우가 낮아지고 그렇게 해서 의전이 이제, 낮아지고. 예, 그렇게 해서 왕족의 어떤 범위를 결계를 지어놓는 거네요. 수를 유지한다? 네. 하향 패치란 예상된 이제 밸런스 파괴를 알아보지 못하고 상향 패치를 한 것의 결과죠. 그렇죠. 네. 지멋대로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살리크와 귀천상혼 때문에 평민이 들어갈 수 없었지만 조금씩 깨져나간 게 노르웨이라고 얘기했어요. 네. 노르웨이 현재 국왕은 하랄 5세입니다. 5세라고 하니까 이 현재 왕가의 그 역사가 되게 길 것 같죠?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바로 직전에 국민들이 투표해서 만든 왕입니다. 원래 그전에도 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왕가의 대가 끊겼다가 그 반개의 반개쯤으로 해갖고 초빙이 온 거예요. 이 노르웨이의 이야기를 노르웨이부터 시작되는 깨져나간 이야기들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XSFM입니다. 계단 오르기가 불편하신가요? 그렇다면 관절 건강을 의심해보세요. 식약처로부터 관절 및 연골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받은 무릎핀을 섭취하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엑세스몰에서 만나요.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그러게요. 응? 노래개 혹은 노래그라는 단어는요. 네. 왕국이라는 말이 입에 뒤에 딱 붙어요. 노르웨이 왕국. 노래그 왕국. 근데 노르웨이 딱 말하고 나서 거기에 왕이 있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노르웨이는 실제로 왕국입니다. 네, 실제로 노르웨이 왕국이죠. 입헌 군주제예요. 네. 자, 현재 국왕 하랄 5세는 그 왕후가 되시는 분이 성함이 소냐이십니다. 소냐 왕후는 유럽에서 300여 년 만에 등장한 평민 출신 왕후였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찾은 바로는 그래요. 네. 일단 하랄 5세 자신이 부왕이 굉장히 반대를 하는데 부왕이 이제 올라프 5세가 반대하는데 이거를 밀어붙여서 9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하십니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100 몇 년 전에 19세기 정도만 해도 한 나라였어요. 연합의 형태로. 그렇습니다. 근데 1905년에 이 연합이 깨져요. 즉 노르웨이는 독자적으로 국가의 정체와 정부를 구성해야 됐죠.
이때 국민투표로 초빙된 왕이 호콘 7세라는 왕입니다. 어느 정도 반계로 왕계로 이어지기는 하지만 왕족피를 이은 귀족이었는데 초빙이 됐어요. 호콘 7세는 이제 그래서 국민투표를 거치자. 당신들이 나와 내 집안을 왕가로 삼고 싶으냐 정말로. 그래서 국민투표에서 통과가 됐고 그렇게 해서 초빙이 된 왕이었습니다. 네. 호콘 7세 그 아들이 올라프 5세고요. 네. 그 아들이 현재 하랄 5세입니다. 올라프 5세는 저희들이 방송에서 요 얘기로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요트 금메달리스트. 네. 네. 그 호콘 7세와 올라프 5세의 부자는 각각 이제 왕과 세자이던 시절부터 그 시절이 2차 대전이었기 때문에 런던에서 노르웨이 망명 정부도 구성하는 등 국민들의 기대를 마음껏 충족시켜주는 좋은 왕가였습니다. 하긴 망명 정부가 뭐가 그렇게 잘한 거라고 되물으려고 했는데 없었으면 더 이상하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왕과 왕세자가 거기에 적극 나섰어요. 그리고 런던이라는 건 좀 후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2차 대전은 런던 대공습까지 있던 때였어요. 그런 전쟁에서 열심히 망명 정부를 구성해서 저항 활동을 했습니다. 땀 때문에 이런 전력이 있으니까 국민의 지지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하랄 5세도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서 인기가 많아요. 일단은 유럽 군주 중 자산이 최하위다. 아 그래요? 왕치고는 굉장히 소박하다. 그리고 왕도 자산 관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겠네요. 그 왕은 뭘로 돈을 버는? 그냥 부동산 매입인가 이것도? 재벌의 재테크랑 똑같나? 일단 월급을 받겠죠? 왕 월급이 있을 수 있겠네요. 연봉이 있죠. 네, 연봉이 있겠죠. 그리고 이 하랄 5세의 경우에는 중세 이후 최초로 노르웨이 영토 내에서 탄생한 왕족입니다. 그전에는 계속 이제 바깥에서 데리고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노르웨이의 왕가는 이제 아직 정착되고 있는 중이네요. 그렇죠. 네. 아니, 동시에 정착을 이미 한 거죠. 역사 속에 있었던 진짜 노르웨이 왕가가 이제 부활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국민들은. 이 올라프 5세의 경우에도 상당했던 게 혼자서 경험 없이 스키를 타거나 하는 모습도 보여줬다고 해요. 이 모습은 한국에서 노르웨이로 건너간 한국인 1세인 이철호 씨였나? 여기서 라면 사업하셔갖고 라면왕 되셨던 분이 있는데. 그래요? 이분이 이제 노르웨이 시민권을 얻었죠. 스키 타러 갔는데 네.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혼자서 스키를 타고 있어. 보니까 왕이야. 올라프 5세야. 아니 폐하가 왜 저러고 경호원이 없어. 아들인 하랄 5세 현 국왕은 경호원 없이 오슬로 시내에서 자전거를 산책하고 있어요. 그게 취미래요. 그 집안 원칙이구만요. 그래서 전화 이러지 마시고 폐하 이러지 마시고 경호원 좀 대동하십시오. 그러니까 나에겐 근위대가 400만 명이나 있는데 뭔 걱정이냐. 노르웨이 인구가 400만 명입니다. 그 근위대 중 한 명하고 인스타에서 말싸움 한번 붙어봐야 무서운 줄, 근위대 무서운 줄을 알죠. 예. 올라프 5세 아버지 올라프 5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전철을 타셨대요. 뭔데? 전철을 타는데 영무원이 알아보고 피하 그냥 타십시오. 라고 하는데 법에 없잖아요. 피해하는 무료. 근데 그것도 웃기네요. 영무원이 알아보고 전용차 타시지 왜 지하철을 타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타요. 그런데 올라프 5세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돈 없는 건 유명한가 보죠. 나는 왕이기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이다. 극구 그 비용을 냈다고 해요. 전철 비용. 일본하고는 개념이 다르네요. 일본은 왕이기 이전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이니까 왕인 거고. 그렇죠. 왕이라서 왕일 건데. 네. 어쨌든 이런 왕가의 네. 3대입니다. 하랄 5세는. 네. 제가 알기로는 유럽 왕 중에서 유일하게 외도를 하지 않은 왕이었나? 그래요? 어쨌든 이 사람이 고른 여성을 평민 여성이지만 이 사람이 극구 난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 이 사람이 아니면 난 왕 안 하겠다까지가 나오니까 부왕이고 국민이고 의회고 다 인정을 해준 거예요. 노르웨이는 이미 이런 전력이 있는데 이게 68년입니다. 일단 노르웨이는 이 경험이 한 번 있어요. 그 상황에서 96년에 다이애나비가 이혼을 합니다. 네. 97년에 다이애나비가 사망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유럽 각국에서 과연 이런 논의가 없었겠느냐는 거죠. 왜 평민이 왕실에 들어오면 안 되지? 아직까지 살리카법과 귀천상혼을 운운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계속 상향 패치, 하향 패치 하느니 네. 아무나 하고 결혼하면 안 되나. 노르웨이에도 있다. 지금 소녀 왕후를 봐라. 훌륭하지 않느냐. 네.
자, 그리고 노르웨이에 이름만 듣는 사람들은 이 하랄 노르웨이 왕이 중동에서 온 줄 알는. 할랄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드시는 음식은 하랄 푸드. 그 문명 5를 해보면요. 네. 그 노르웨이, 스웨덴 네. 쪽에 즉 이 바이킹 문명, 네. 노르웨이, 스웨덴 쪽에 군주로 하랄 블로탄이 등장하잖아요. 그 이름에서 온 거죠. 아, 그래요? 네. 그 양반이 뭐 하랄 1, 2세쯤 되나 보죠? 자, 하랄 5세라는 분은 68년도에 이미 팽민하고 결혼을 했던 거. 네. 네요. 68년도에 하랄 5세라는 분이 팽민하고 결혼을 한 전례가 있고 그 이후에 다이애나비의 이혼과 죽음이 있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노르웨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네.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는 거죠. 아니 뭐 꼭 평민이어야 될 필요도 없겠지만 평민을 막을 이유는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했거나 혹은 신데렐라의 탄생을 다시 보고 싶기도 했겠죠. 거론하거나 진짜 신데렐라를 보고 싶은. 네. 왜냐하면 그냥 패치도 되게 자기적이고 이상해서 어차피. 네. 예. 자기를 주기 위한 패치잖아요. 자기적인 패치. 진심이네요, 그거. 그리고 노르웨이의 새로운 왕세자빈이 네. 2000년에 들어옵니다. 그 이름은 메테 마리트. 그러니까 메테 마리트가 성이에요. 네. 이름인가 성인가 아무튼. 근데 이 여성분이 신기합니다. 남편은 이제 그 하랄 5세의 아들, 하랄 5세와 소냐 왕후의 아들인 호콘 왕세자인데 이 사람은 증조 할아버지와 이름이 같죠. 호콘 7세가 그 노르웨이 첫 왕이니까요. 2번 왕가의 첫 왕이니까. 네. 호콘 왕세자가 골라온 메테마리트라는 이 여성은 과거에 마약 중독 경력이 있고요. 네. 마약상과 결혼도 하냐 동거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이 걸리지. 경제적인 삶을 사셨네요. 돈 주고 사오느니 결혼을 한다. 가족이 되자. 오랜만에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브레이킹 좀 하셨던 분이구만요. 좀 오랜만에 이 단어가 등장해요. 뭔데요? 난교 파티 경험자. 그 오랜만이네요. 마약을 먹고 난교를 하는. 청취자 여러분 사실은 그동안 이 단어가 금지돼 있었어요. 그 아실에서. 예, 쓰면 안 되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동거했던 그 마약상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미혼모. 네. 이런 사람은 골라온 거예요. 어쩌다 만났을까요? 그리고 호콘 왕세 난교 중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쩌다 만난 거예요? 마약상이 소개팅시켜줘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쥐어줄 때 악수하잖아요. 네. 양인들 보면. 네. 이렇게 악수하다가 손을 잡아보니 예사롭지 않아서. 내 전 여친인데 하면서. 그렇죠. 아들이 있긴 하지만 너랑 마약 취향이 비슷해. 그만해 나쁜 사람들아. 이런 좋은 물건을 유통하는 당신은 누구? 예. 정확하게는요 이 사람이 어느 음악 축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뮤직 페스티벌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마약하는 데서 만난다. 역시 그렇네. 생각해보니까 왕세자가 이 사람과 만나서 연애하면서 궁전에서 나와서 즉 가출해서. 물론 저희는 모든 음악 페스티벌을 다 마약하는 곳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페스티벌은 마약을 많이 하기도 한다는 소문을 접했어요. 소문이 있습니다. 네. 네. 소문을 접했어요. 접한 게 아니고요. 하여튼 과거가 화려하잖아요. 네. 근데 이 여자의 집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 왕자가 가출해서 세자가 가출해서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집을 동거를 했는데 왕자네 집을 비우고 그리로 갔다. 네. 네. 왜냐면 거긴 마약이 많아서. 그래서 네. 앞서 말했잖아요. 이 왕실 지지도가 높다고 인기가 네. 좋다고 90%까지 있었는데 이 메테마리트 때문에 50%까지 떨어집니다. 왕실 지지도 자체가요. 폐지 시위까지 벌어져요. 이것도 또 투표했으면 또. 그런데 이제 하랄 5세를 생각해보세요. 자기도 이미 평민 아내를 막기 위해서 9년 동안 네. 연애하면서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결정을 존중한다. 라고 나와버립니다. 일단은. 맨 처음에는 의회도 승인을 안 해주려고 하고 했는데 메테마리트 본인이 이미지 변신을 꽤 해요. 열심히. 나와서 곱게 차려입고 나와서 눈물로 사죄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감성팔이 그런 걸 좀 하셨는데. 감성팔이를 다른 말로 정치라고 하죠. 미래 정치라고 하죠. 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왕실로 들어오는데 성공합니다. 심지어 아들까지 데리고 들어가요. 네. 그러니까 왕자 대우는 하는데 네. 왕위 계승권은 없고. 그런 네. 경우는 이 왕가 역사에서 굉장히 드문 일이겠네요. 드물진 않지만 쉽게 찾아보기 힘든 것도 사실이죠. 그렇죠. 왜냐면 아이가 있는
그런 사람이 왕실에 들어올 리가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존 스노우가 들어온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뭐 재밌는 게 많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온 거죠. 메테마리트의 아버지는 네. 스트리퍼랑 재혼했다고 그러고. 아, 네. 되게 아스트랄한 집안이긴 해요. 잘 노는. 더 네. 무서운 거는 그 구남친 있잖아요. 이 마약상이요. 네. 정확하게는 제가 애아버지. 그 영문 기사라서 노르웨이어를 모르니까 영문 기사를 찾아봤는데 그 구남친이 이 마약상인지는 확실치 않아요. 네. 근데 어쨌든 섹스 테이프를 갖고 있대요. 오. 이거를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당연히 노르웨이 왕실 입장에서 야 이 자식아 세자비인인데. 네, 그렇죠. 그래서 거액의 돈을 주고 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협상을 했는데 지들만 보려고. 협상이 안 되고 대신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기사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뭐요?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날 공개하겠다. 그 협상이 안 됐으면은 모자이크 처리라도 좀 해주라. 그럼 이제 마약상 쪽에서는 초극방모 이상은 안 된다. 이런 싸우고 거지. 모자이크 처리라도 해줘라. 그러면 이제 얼굴이냐 딴 데냐. 손. 다만 현재 이 결혼은 매우 불행해졌다는 후문입니다. 딸은 나왔어요. 네. 잉리드라고 하는 공주를 낳아서 네. 이분이 이제 계승서열 2위가 됐는데 네. 결혼 생활은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이제 하랄 5세의 경우를 봐도 그렇고 정말 그 북유럽 특유의 진보적인 원칙주의 있잖아요. 네. 이거 참 답 없어요. 보고 있으면 대단하다 싶으면서도 그러니까 원칙에 맞게 했으니까 풀어준 거 아니에요. 자기들 그 왕은 자기가 생각하는 원칙에 맞게 해줬으니까 네. 그 원칙 안에는 며느리가 얼마나 양아치인지는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골라온 사람일 뿐이에요. 양아치 네. 수준이 아니고 전과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 양아치, 그러니까 뭐 그냥 양아치에서 랩업을 한 것일 뿐이에요. 양아치예요. 그러니까 공식적 양아치. 레벨 10이 넘어가면 앞에 생자가 붙는 것 같은 건 거예요. 예. 최근에 이제 찍히는 두 부부의 사진이 호콘 왕세자는 뻣뻣이 서 있고 뭐 대신에 세자비 쪽이 더 이렇게 억지로 애정 표현을 하려고 한다든가 딸인 잉리드 공주 같은 경우에 표정이 점점 어두워진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파파라치들의 그 해석입니다. 아니, 뭐 사진을 찍어놓고 해석은 붙여야 되니까요. 네, 그건 그렇죠. 네. 그 해석이 일관성이 있다는 거죠, 현재. 역사의 흐름으로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왕실 폐지가 가장 진보적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얘기 중에서 가장 이상한 부분은 그거죠. 네. 이 나라에 왜 왕이 없어지는 게 있는가. 제일 나는데. 그러니까 성갑이 덕질하라고. 이상적인 거는 이런 왕실이 없어지는 게 가장 문명 발달에 있어서 최선인데. 네. 뭐 차선이라면 노르웨이나 영국 같이 가는 게 맞죠. 노르웨이 왕실 얼마나 소탈해요. 이런 양아치를 들여보내요. 그렇죠. 좋아요. 영국 왕실 봐요. 납세를 해요. 좋아요. 최소한 여기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죠. 왕이 있다면. 즉 시민의 하나이지만 직업이 왕. 네. 그렇죠. 이런 입헌군주가 아마 차선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왕이 없는 나라고 네. 이런 왕이 있는 나라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생각하는 거. 왕족의 결혼 상대자가 옛날에 귀족이었던 아니었던 뭔 상관이야. 라는 게 옳은 방향인데. 그렇죠. 직업이 왕일 뿐이라면. 네. 네. 근데 이 변화가 의외로 21세기에 와서야 제대로 실현됐다는 거죠. 메테마리트와 호콘 왕세자가 결혼한 게 2000년이에요. 아하. 그러네요. 네. 19세기 마지막 해. 첫 번째가 노르웨이의 하랄 5세와 소냐 왕후의 결혼이었는데 예. 30년 가까이 지나서 다이애나비가 그 비극을 겪고 그러고 나서 메테마리트가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실이 진일보하는데 속도가 아주 느린 편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의 가설을 헛소리 같은 거죠. 게 왕실이 뭔 진보를 해요? 그렇죠. 예. 그렇긴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가설을 다시 한번 들이대보고 싶은 거죠. 왕족이라는 것은 그 사회의 보수성의 단면을 보여준다.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보수성을 보여준다. 그러면 노르웨이의 보수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진보적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게 우리처럼 왕이 없는 나라에서 얼른 이해하기 쉽게 이해를 하려면은 국민 모두가 거기에 세금이 들어가는 거를 동의한 상태에서 세워진 깃발 혹은 국가의 상징물, 살아있는 상징물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차이점이 있는 것은 정말로 여의도 광장에 세워져 있는 태극기가 아니고 이 왕은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조금이나마 있다는 것이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 분명히 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네요. 그렇죠. 네.
게다가 이 왕이라는 것은 지난 몇백 년의 관성으로 인해서 네. 남아있는 전통.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을 넣는데 찬성한 전통인 거니까 그렇다면 그 전통을 어디까지 지켜 놓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있는 거네요.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보수성이 보이는 것이기도 하고요. 일단 1차적인 보수성은 저거겠죠. 있다는 거. 살아있는 상징물을 국가가 필요로 한다는 거. 네. 네. 비인간적이네요. 그렇죠. 살아있는 상징물이 국가가 필요하다니. 아니 물론 그게 정치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지만 정치에서 실제 권력을 쏙 빼놓으면 이제 이콘이 남아요. 근데 네. 그건 정확한 분석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콘이란 단어는 그것이 갖는 종교적인 의미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콘이 아니고 모양이야 어떤 살아 움직이는. 그 왜 내가 교회를 안 가도 나는 십자가 목걸이를 할 수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다른 의미가 다 거치고 이쁜 것만 남거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체되는 모습이에요. 입헌군 주제란. 우리나라도 성족이 옷 입은 사람들 많잖아요. 맞아요. 네. 네. 저도 마리아나 옷 입고요. 맞아요. 제가 심지어 오늘 입은 옷은 그걸 어떻게 시청자들한테 아니 청취자들한테 보여주려고? 여성 모양 풍선 이 티셔츠에 그려져 있네요. 그러니까 어떤 심오한 철학 같아요. 네. 그 섹스돌이 그려져 있는데 그 앞에 I just wanna be loved. 네. 라고 써 있어요. 로맨틱한 티셔츠예요. 그러네요. 네. 그가 재밌네요.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 전통이 네. 단순히 상징으로서 기능하기 위해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이제 단순히 전통의 기능으로만 격화되다 보니까 마약 투약자가 공주로 들어오는 상황까지 온 거네요. 어느 그렇죠. 나라에서는. 따라서 진보 중이다. 네. 뭐 진짜 진보는 없어진 거겠지만. 그러니까 말입니다. 광고를 듣고 지금까지 진보해온 왕실들의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XSFM입니다. 공신보감은 식약처로부터 기억력 개선 기능을 인정받은 건강기능 식품입니다. 기억력이 개선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 공신보감을 섭취한 사람들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였습니다. 공신보감과 함께 소중한 기억을 오랫동안 간직하세요. 공신보감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미용실에서 뭐 쓰냐고 자꾸 묻는다? 정말로 전부 자연 유래 성분. 빅그린 투쓰리 약산성 트리트먼트. 난 그동안 다른 광고에 속고 살았나봐. Big Green 설페이트 프리. 황야의 1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 그래왔듯 당신의 자부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그 다음에는요, 전 세계, 아동복 메이커가, 기본 옵션으로 생각하는, 아동복 스탠다드, 로 꼽히는 인물이 있죠.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왕. 그놈이? 한국에서는 이제 덕들이, 그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날 때부터 왕새 손처럼 굴었거든요. 표정이 굉장히 그놈했어요. 인양반은. 어릴 네. 때. 지금은 좀 자라서 그게 좀 없어졌는데. 파파초 소름 들어준다며 한 살 때, 2살 때. 어디더라, 네이트였나? 거기에 있는 동영상이었는데, 올리신 분은 그분이 크리스티안 왕새 소리인지 모르고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냥, 아이가 손 흔드니까. 아이가 그놈하다. 아이가 이렇게 손을 흔드니까 그 손에 흔든 거에 맞춰서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를 질러준다. 그렇게만 쓰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네. 근데 그분이 크리스티안 왕세손이라서.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지금 재빨리 구글에 그놈이라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표정이. 맨 처음에 그놈이라고 했다가 근엄. 얘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서 근엄이라고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놈이는 뭐야? 사람들이 아무리 쌍스러워도. 아니 나는 이게 이제 귀연이의 후속작 제목일 것 그놈이. 아니 덴마크식 이름인 줄 알았죠. 그놈이 멋있었다. 네. 근데
구글에 근어미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이미지를 클릭했는데 네. 되게 귀엽고 재밌네요. 네. 그죠, 그죠. 네. 몇 년 전의 사진이에요. 요즘 좀 크셨잖아요. 요즘 사진 보면 저 하일 씨 같아요. 네. 참고로 그러네요. 그 크리스티안 왕손의 동생이 둘째가 이제 공주신데 네. 그분도 약간 근엄한 스타일로 그래요? 태어나셨더라고요. 여간의 덴마크 얘기예요? 뭐 데마크 얘기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짚어보는 건데 자, 뭘 짚어볼 거냐. 정치적 아이콘, 상징으로서의 업무를 해야 되는 왕족이라는 입장은요. 뭐 힘든 것도 있겠고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바깥에서 볼 때 좋은 것만 보이잖아요. 즉 여기는 상류사회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배우자로 평민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벽이 거의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저기만 들어가면 상류사회 진입, 로또, 신데렐라 로또를 노리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렇죠. 원탑이죠. 이거는 뭐 이 진보의 부작용이라고 할 거예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로 인해서 잿밥을 노린 골드디거가 들어오거나. 골드디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카니에 웨스트. 골디가. 골드디거와 관련된 많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네. 혹은 내가 지금 둘째의 배우자로 들어가는데 이거 뒤엎어서 한번 1위가 되어봐. 왕자의 난 한번 일으켜봐. 공주의 난 한번 일으켜봐. 라고 생각하는 야심가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이 왕족으로서 책무를 상징적인 이미지 정치를 해야 되는 곳인데 그런 이미지 정치에 아무런 소질이 없는 그런 사람이 들어오거나. 골드디거? 그 이상이죠. 골드디거라도 그걸 잘하면 무슨 상관이야. 하긴 그 골드디거라는 단어는 저는 가치 중립적인 단어라고 봐요. 남자도 주어지면 네. 또 잘할 거거든. 근데 그런 욕심만 있고 전혀 이런 이미지 정치에 능력이 없으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짜증이거든요. 그럼 골드디거라고 욕하는 거야. 근데 사실 골드디거라고 욕하는 건 그냥 인간이라고 욕하는 거야. 다를 바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카니에 웨스트 선생이 이런 명언을 남겼잖아요. 내가 꼭 그 사람이 골드디거라 부르는 건 아닌데 돈 없는 놈이랑은 안 놀잖아. 인간 본성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국민적 문제라기보다는 이 왕자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자기한테 접근하는 여자를 모두들이 이런 눈으로 한 번씩 걸러내야 혹은 남자를. 네, 혹은 남자를 이런 눈으로 한 번씩 걸러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덴마크의 경우에는요. 현재 왕세자가 프레데릭 왕세자예요. 2004년에 즉 메테마리트로 이제 그 노르웨이의 메테마리트 왕세자비로 한번 쫙 문이 열렸죠. 2004년에 메리 왕세자빈이 들어와요. 이분은 큰 구설수는 없어요. 근데 이분도 평민 출신이고요. 네. 네. 아니, 평민들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큰 구설수가 없는데 다만 골드디거라는 의혹이 짙습니다. 뭐 평민이 들어왔으면 아무것도 없고 이분의 경우에는 두 가지예요. 세자빈으로서 업무는 열심히 하는데 네. 동시에 쇼핑도 굉장히 즐기신다고 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약간 프레데릭 왕세자의 표정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쇼핑을 너무 즐겨서. 그러니까 너무 지출이 많아서. 너무 지출이 많아서. 아니 뭐 공식 행사는 꼬박꼬박 잘 나가고 뭐 큰 사고도 안 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 좀 비싼 거 수집하시는구만. 그러니까 세자빈의 비서의 임무가 쇼핑백 내는 게 구할이다. 그럴 거면 플로이드 메이웨더랑 결혼을 했어야지. 그렇죠. 자, 메리 왕세자빈이 들어오기 한 2년 전인 2002년에 네덜란드에 지금 왕이 바뀌었죠. 빌럼 알렉산더르 왕으로요. 이분의 아내가 막시마 소레기에타 왕후입니다. 네. 이름이 딱 라틴계라고 보이죠. 아, 그러네요. 아르헨티나 사람이에요. 이분 자체는 별 문제가 없어요. 이분 자체는 굉장히 모범적인 왕후입니다. 네. 문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아르헨티나 독재 정권에서 부역하면서 사람을 좀 많이 죽이셨어요. 그리고 아직 잘 살아서 호의호식하고 계십니다. 특히 딸이 네덜란드의 왕후, 여기는 사실 대공국이지만 뭐 대공도 거의 왕급이니까 네. 왕이라고 치면은 이제 왕후가 되니까 그 그늘로 숨어서 더더욱 잘 살고 있습니다. 딴 나라의 실권자의 자식이 저 나라의 왕내 자식하고 결혼한다? 근데 일단 장인의 전력이 학살자잖아요. 네. 그래서 빌럼은 왕세자 시절부터 빌럼 대공은 일단 영국 쪽의 왕위 계승권을 포기해요. 영국 쪽의 왕위 계승권이 있었는데 그 순위를 포기해버리고 아내를 택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왕후가 당시는 이제 세자비가 될 막시마는 이제 아버지의 과거 행적을 비난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있는데도 그런 성명을 발표했네요. 네. 연을 끊었군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딸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전 이럴 수 있는 이유를 알아요. 아파트 필요 없거든. 맞아요. 네.
전세 다 왕실에서 내줬거든요. 궁에서 살잖아요. 네. 전세도 아니군요. 막시마 왕후 자체는 자신의 업무를 잘 수행하고 네. 도를 넘은 사치 같은 건 잘 보여주지 않아서 지지도는 오르는데 그러나 여전히 이분의 아버지가 학살자였다는 것은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의 새누리당 노장파라는 사실은 싫어하는 사람들은 까기 편한 그렇죠. 소재가 되겠네요. 이분 한국 전두환 수하인데 아직 정계에 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도 하겠네요. 그 네덜란드 왕실의 도덕적인 아킬레스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덜란드로서는 아르헨티나와의 외교 관계를 얻은 대신에 이미지를 잃었죠. 그러네요. 네. 이분은 힘내시라고 자기가 한 일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저지른 악행이지만 그 악행에 발목을 잡혀 있는 거죠. 이분이 이 홍성갑 덕질인의 힘내시라는 격려를 필요로 할까요? 내가 필요해 사실은. 그죠. 자기한테 한 얘기쯤으로 생각합시다. 막시마 왕후께서 나도 지적할까 하다가 그냥 그만해. 뒀는데. 네. 울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네. 자, 2002년에 막시마 왕후, 2004년에 메리 왕세자빈, 네덜란드와 덴마크죠. 네. 2010년에는요. 스웨덴의 네. 왕위 계승 1위가 빅토리아 왕세녀입니다. 아, 여기는 여자분이네요. 네. 이분이 남편을 골라왔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이 신랑은 또 어떤 골드디거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큰 구설수가 없어요. 기사가 별로 안 나요. 아, 그래요? 잘못한 게 별로 없나 보네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분은 조금 모범적이라고 해야 되나? 시골 태생의 헬스 트레이너예요. 패션의 넉마주의 비슷한 히피 스타일이었다고 해요. 물론 이제 왕세녀의 네. 영부군으로 선택됐잖아요. 네. 그래서 한 몇 개월에 걸쳐서 집중 왕자 교육을 받았대요. 그 다음부터는 좀 이제 말쑥하게 하고 나오는데 지적으로 지성이 있는 모습으로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그 야성미에 왕세녀께서 반하시고 이 8, 90년대 할리퀸 로맨스 이런 데서 보면은 네. 에로틱 로맨스 1순위입니다, 거의. 사업하는 젊은 남자. 앞에서 말했던 청담동 주식부자. 이런 케이스 빼면, 거의 1순위입니다. 이 시골에 있고. 그리고 약간 좀 더 에로틱해지는 게. 잘 탄. 그러니까 에로틱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게, 이분의, 다니엘 씨의 직업이 헬스 트레이너였잖아요. 네. 네. 이분의 지도로 운동을 하면서 빅토리아 왕세녀가 이 왕위 계승자로서 갖고 있던 압박감 때문에 앓고 있던 우울증이나 거식증이 호전됐다고 해요. 운동은 그러니까 좋은 거죠. 이분이 명의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귀었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귀어서 결국 결혼을 하셨습니다. 평민 남자의 야성미라는 거든. 저랑 제 친구들은 이제 배관공이라는 대명사로 쓰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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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마리오. 네. 근데 그러니까 바로 마리오와 루이지를 대입시키면 좀 그렇고. 아니, 미국식 농담이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그쵸, 미국식 농담이죠. 네.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결혼한 친구랑 이런 농담을 할 때 가끔 이제 배관공 조심해라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또 실존하는 사례가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자, 메테마리트가 열고 막시마와 메리 왕세자빈으로 이어지고 다니엘 영부군이 생기고 하면서 정점을 찍은 게 다이애나비가 죽은 후에 그 다이애나비의 아들인 영국의 에드워드 왕세손이 고르는 아내입니다. 다이애나의 아들. 네. 네. 즉 다이애나비가 살아계셨다면 그분이 며느리가 됐을. 네. 다이애나와 카밀라의 며느리가 됐을. 네. 왕세손비 캐서린 미들턴 2011년에 결혼합니다. 캐서린 미들턴이 왜 방점을 찍는 사람이냐? 현실 프린세스 메이커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클릭으로 키웠어요? 그게 아니고. 손희상 선생이? 그죠. 손희상 선생은 이런 분을 한 100명 정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과 본인의 어머니가 유럽 왕가 중 하나를 노리자. 라는 목표를 세우고. 우와! 그 주변에서 알바하고 그 왕족들이 가는 클럽에 계속 죽돌이 해가지고. 그게 노리면 되는 거였군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노리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성공한 케이스인 거예요. 야, 이거는 옛날에 말이에요. 십몇 년 전에 로또 가르쳐주는 학원이 있었어요. 거기 수강생이 1등이 된 그림이에요, 거의. 제가 방송 초반에 홍성갑 덕질인이 아무리 왕을 덕질을 해도 왕이 될 수가 없다고 했는데. 모를 일이다. 모를 일이네요. 네. 하다 안 되면 독립을 할지도 몰라요, 여성이 왕위 계승인데 아직 독신인 데가 어디더라.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남양주시 진저부 이런 데 털을 잡아서 나라를 만들지도 몰라요. 남양주시 한지 1년이 좀 넘었는데. 진접국 이런 데도. 진접이 어딘지 아직 모르겠어. 그리고 이 사람이 영구왕실 350년 만에 등장한 평민 며느리. 그렇군요. 평민 며느리라고 하긴 좀 그렇고 평민으로서 입성한. 근데 그게 이런 작전에 의한 하긴 거였다는 며느리가 게 됐는데 계속 평민이면 이상하죠. 네. 네. 작전에 의한 거였다는 게 굉장히 인상 깊네요. 이게 그 청담동 며느리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게요. 네. 현재 이제 왜냐면 있을 수 있는 직업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네. 우상의 역할만 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실제로 유명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했고 무엇을 생산해내고 있고 무엇을 고민하는지 모르고 유명해졌으니까 유명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유명해져야겠다 생각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되게 많을 건데 성공 케이스가 없다면 또 이상하죠. 아예 없다면 이상하죠. 예전에 박세리 선수가 한창 우승하고 다니고 그런 이유로 박세리 퀴즈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렇죠. 이제 미들턴 퀴즈들이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막시마, 메리, 다니엘 이런 분들은 뭐 메테마리트로 시작되는 이분들은 이렇게까지 계획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분들도 신데렐라 로또에 맞았죠. 그렇죠. 계획을 해서 마약을 안 했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메테마리트는 그리고 뭐 계획했으면 다니엘 그 대공처럼 뭐 넝마주의를 입고 나오진 않았겠죠. 뭐 그것도 계획이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계획했으면 천재. 완벽하게 그렇습니다. 빅토리아 왕세니를 읽어버린. 그런데 뭐 계획을 했든 안 했든 이분들은 단기적인 계획이었을 텐데 그 계획이 있었다 해도 그 정도인데 호사가들이 평하기로는 캐서린 미들턴이 드디어 성공했다. 이거는 장기 계획이 드디어 성공했다. 이거는 또 전 세계에서 이게 성공한 케이스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장기 플랜을 세워서 성공한 첫 번째 케이스. 근데 그게 하필이면 다이나비의 아들의 아내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매우 아이러니하죠. 아까 골디거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거요? 근데 아무리 골디거들이 노린다고 해도 부자 가문이 가문의 형태로 덤비는 거에 골디거가 상대가 될 거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살짝 했거든요. 근데 이제 평민 며느리가 등장하는 이유는 사랑 때문이다라고 머릿속에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정말로 맘먹고 작전을 하려면은 부자 귀족 가문이 훨씬 더 유리하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평민이 상대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은 머릿속에 살짝 했는데 성공한 케이스가 있었네요. 아닙니다. 네. 이건 경제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야 여기에도 되겠네요. 여러 가지 루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은 그 하향 패치를 하지 않고 오픈하겠다. 그 얘기는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TO는 같은데 지원 자격이 넓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직자는 붙었을 것이다. 그래서 뭐 그렇게들 얘기해요. 캐서린 미들턴이 탄생한 그 배경은 맨 처음에 메테마리트가 깔아줬다. 순수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게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건 직업이다. 그렇죠. 지금. 네. 그렇게 해서 뭐 에드워드 왕세손도 이제 아들을 보셨고 영국의 왕가는 계속해서 이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와, 잠깐만. 그러면은 지금 엘리자베스 2세는 증손자를 보신 거네요? 그렇죠. 왕세 증손이 탄생했죠. 네. 엘리자베스 왕이 이게 대처하고는 또 다른 이름의 또 다른 의미의 철인이세요. 그렇습니다. 되게 잘 서 있어 보면. 죽어도 아들한테는 안 물려줄 것 같죠. 보면 노인네가 그러니까 아들이 먼저 갈 가능성도 있고 노인네가요 그렇게 빳빳하게 잘 서 있을 수가 이게 참 남의 나라 왕이라고 막말하네요. 보면 아따 건강하다 할머니. 네. 그래서 다시 영국 얘기로 살짝 돌아와 보면은 찰스 왕세자는 이 불륜권도 있고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인생을 망쳐버린 케이스도 있어서 인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겠네요.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인기의 반대쪽을 다 반비례하면서. 네. 게다가 이제 본인도 찰스 왕세자 푸틴 대통령 닮았어요. 맞아요. 본인이 굉장히 이제 안 좋아 보여. 그 왕위에 대해 빨리 왕위를 받고 싶다는 속내를 은연중에 살짝 드러냈어요. 몇 년 전인가 한 50세 얼마 됐을 때 할아버지, 그러니까 조지 6세 할아버지는 지금 내 나이에 돌아가셨다 라고 얘기하고 뭐 어느 나라에서 예를 들어 뭐 네덜란드든 스웨덴이든 뭐 스페인이든 노르웨이든 어디서 이렇게 양위가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모든 타블로이드 황색 언론과 모든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그럼 찰스는? 이라고 묻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찰스 왕세자는 뭐 왕세제, 그러니까 동생이 왕위 갱생자인 경우를 제외하면은
세자 세녀인 경우에서는 가장 나이가 많습니다. 압도적으로요. 그 트위터도 혹시 하시나요? 이분이요? 네. 아니 하신다면 큰일 날 뻔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왕실은 영국 왕실은 영국 왕실 트위터가 따로 있어요. 그렇겠네요. 개인 트위터는 뭐 네. 따로 비밀리에 운영하거나 무슨 소리를 할 줄 알고 세컨 계정을 네 세컨 계정을 쓰겠죠. 술 마셨다가 뭐 런던 놈들 그렇죠. 그 트윗 뭘로 끝나더라? 아니 뭐 레알 짱. 술 주면 묻고 하여간 리버풀 빠들이라 쌍지읒 네. 그런데 이제 영국 왕실 영국의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은 80세지만 아직 정정하신 저 여왕께서 언제 돌아가시거나 양해하실지 모르겠고 그렇게 됐다고 치면은 이미 50대를 넘어서 60대를 바라보는 세자가 왕세자가 얼마나 더 왕노릇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물려받는다 해도. 네. 인기도 별로 안 좋은데. 영국은 생전 양위가 있나요? 네. 근데 엘리자베스가 지금 하질 않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그래서 여왕의 속내를 다들 궁금해해요. 어쩌면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고 아들이 아닌 손자 에드워드 왕세 손에게 곧장 물려주려는 게 아니냐. 예. 지금 저 영국 왕은 자기 할아버지 때의 생존 양위를 계속 봤죠. 네. 네, 구경했죠. 네, 조지 6세가 형한테서 받았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찰스 왕세자가 영 미덥지 않은 거죠. 네. 그렇게 읽힐 수 그런가요? 있죠.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 들어와서는 찰스 왕세자의 이야기도 조금씩 바뀝니다. 어떤 인터뷰에서는 이젠 슬슬 왕위에 대한 미련이 사라지고 있다는 듯이 얘기합니다. 60 몇 세라고요, 지금? 군번 꼬였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참고로, 예를 들어 뭐, 내무실에 4명이 있어요. 근데, 마지막 사람이 제대를 하지 않으면 내가 병장이 될 수 없는 거야. 근데, 내 앞에 나보다 3주 먼저 들어온 선임이 있는 거지. 병장. 38년이라 48년이다. 네. 저기네요, 다이애나비와 13살 차. 평균 수명의 연장이 세습에 미치는 영향. 그렇습니다. 혹은, 고령화가 세습에 미치는 영향. 그게 어떻게 보여지냐면, 예전에는 이제 뭐 공도 많고 이런 시절에는 아무나 왕자가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놓은 이제 동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그러니까 새끈하고 잘생긴 친구들 다 왕자예요. 근데 지금은 다 왕세손이죠. 영국의 경우에 왕자는 뭔가 김정남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이거는 평균 수명의 연장은 이 세습에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종신 왕자 가능. 그래서 약간 불쌍한 게 네덜란드 빌럼 알렉산더르 공이 양위 받을 때 그 어머님에게서 양위 받았잖아요. 찰스 왕세자는 그 어머님의 대관식에도 왔었고 그 아들의 대관식에도 참여했습니다. 네. 둘 다 두 참석 모두 왕세자 신분으로 갔었죠. 좋습니다. 찰스 왕세자가 과연 왕위에 오를 것인가는 약간의 가십 웃음이긴 한데요. 이 캐서린 미들턴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왕실은 일종의 로또로서 기능한다. 또로서 기능한다는 것을 다시 뒤집어 보면요. 아직도 왕실 판타지는 어딘가에 살아 숨쉬고 있다. 아, 네, 그렇죠. 네. 네. 입헌군주제라고 하면은요. 군주를 없애지 않는 한은 없애는 것이 최선이지만 없애지 않는 한은 뭐 일단 차선입니다. 그리고 그 왕실에 평민이고 귀족이 왕 아니면은 다 평등한 거잖아요. 심지어는 왕도 일단은 평등한 건데 그냥 의전을 좀 왕이니까 좀 높이 해주는 것일 뿐이라 인식을 한다면은 누구나 왕실에 들어갈 권리가 있어요. 그렇죠. 결혼이든 뭐 입양이든 네. 입양은 거의 없겠지만 왜냐하면 왕실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을 테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국민이 왕실에 들어가서 뭐 헌법상 문제가 없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현재로서는 일단은 부작용이 보이긴 보입니다. 네. 수준 이하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물론 있고 그것이 뭐 필연적으로 잉태되는 부작용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업이 왕인 사람 그리고 어떤 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권리, 그렇지. 그리고 국가의 깃발 역할을 하는 사람 그리고 어떤 나라의 전통을 이어가는 표면적으로나 이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친다면 없어지는 게 최선이란 말도 제고해볼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자 이런 결혼 혹은 왕족의 이야기를 가십이라고 표현하죠. 가십을 생산하고 가십에 대응하고
그 가십을 소화하는 방식이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사회의 보수성이 얼마나 건전한가. 건전한 보수성인가 아닌가를 판별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고 얘기했었죠. 지금까지 유럽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유럽은 대충 이렇다는 거예요. 네. 노르웨이로부터 시작해서 다이애나비라는 사건이 있었던 영국까지 네.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스페인 같은 경우는 좀 얘기가 다를 거예요. 모로코나. 어쨌든 북유럽은 지금 이런 식이에요. 네. 꽤 진보하고 있어요. 네. 느리게나마. 네. 그 나라의 보수성은 어느 정도 건전한 것 같다. 그 왕실의 진보가 사회와 충돌하고 있네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의 보수성은 어느 정도 건전하다라고 가설을 세워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사회와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네. 네. 그래서 저의 궁금증은 이쯤에서 우리 근처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 아시아 쪽에 왕국이 어디가 있냐? 뭐. 남양주에 왕이 있죠. 그렇죠. 덕왕 나 말고 네. 인정하기 시작했네. 나도 모르게. 인도네시아도 있겠지만 거기는 뭐 왕을 돌아가면서 족장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 네. 빼고 뭐 태국이 있을 거고. 일본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내일 일본 얘기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이야기가 우리와 조금이나마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예. 내일의 이야기를 위한 밑밥이기도 했습니다. 예. 수고해주신 왕실 덕질인 성갑 35세였습니다. 아니 그새는 내 나이잖아. 그거 아무렇게나 붙일 거 아니야? XSFM입니다. 최고가의 프랑스 사냥 가죽으로 품질은 더 올라간 데볼프 제뉴인 레더. 지금까지도 앞으로는 더 나은 당신의 자부심입니다. Devolf Genuine Leather. 마뉴팍투라의 수출용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국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퓨어체크 또는 마뉴팍투라로 검색하세요. 많은 덕후들이 아쉬워할 것 같아요. 모나코 얘기 왜 안 하냐? 그레이스 켈리 왕비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래서 뭐 어디 저 잘생긴 왕자 공주 사진 그 검색해 보면 다 모나코 사람들만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모나코 대공. 네. 근데 모나코는 그렇게 땅이 좁아가지고 왕궁 그러니까 들어갈 자리가 있나? 룩셈부르크 대공도 있고 벨기에 대공도 있고. 네네네. 벨기에 왕실은 되게 힘들다고 그래요. 거기는 이제 지역 감정이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 지역 감정 중재하느라 왕이 늘 여기저기 뛰어다닌다고. 왕이 화개장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왕은 탕평으로 만약에 한국이 입헌군 주제예요. 지난 2대 동안 전북 출신 왕이 나왔어. 그러면 일단 전남에서 들고 일어나요. 이제 영남권에서도 뭐라고 하지만 그랬다가 이제 다음번 왕 나올 때 강원도에서 난리가 나요. 근데 왕은 세자께서는 강원도 여기 좀 오시라 뭐 이러면서. 그렇죠. 왕은 일단 전북 출신이나 전남 출신일 수가 없죠. 왜죠? 수도 출신이지 않을까요? 그런가? 네. 그렇겠죠. 만약에 우리나라가 입헌군 주제라면은 궁이 서울에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 종로 출신 토박이를 어디 이철 땡씨 이런 사람을 뭐 왕으로 세웠다 칩시다. 아니 지금 왕손 아직 있는데. 네, 알아요. 알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이제 지역 감정이 심한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다 그 다음번에 분명히 지역 분배하라 그럴 거예요. 혹은 저 왕비를 맞을 때에도 그러니까 세자비가 뭐 여왕이면 잉태하시면은 각 지자체에서 뿌려 이리로 오시라고. 공주의 출신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지. 세자비의 출신. 네네. 혹은 이제 그 여왕의 남편의 출신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네. 지역 배분하라고. 직업이 많네요, 이거. 직업이 맞습니다. 공직인데, 국정 홍보처 공직인 거예요. 그러네요. 네. 네. 덕질인의 덕질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이것보다 좀 더 시사에 가까운 이야기를 덕질인이 아마 해줄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주말 시간 기대해 주십시오. 어디 놀러 가시더라도 놀러 갈 준비 잘 하시고요. 추석 준비 잘 하십시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윤세민 기자와 유현수의 책임 프로듀서 김상조 엔지니어 물러갑니다. 내일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XSFM입니다. I, D, W, K